자,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SM관 원장 이성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요번에 설명회를 역대 그래도 제일 많이 신청해 주셨고, 일단 장소가 이렇게 원래 수업하던 교실에서 하다 보니까 좀 협소하고 약간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오신 거 좀 약간 보람 있게끔 좀 좋은 설명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지금까지 이제 오신 분들 여기서 하시고, 조금 더 오시는 분들은 두 개 강의실로 좀 나누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철저하게 계획을 잘 짜서 그 타임라인대로 진행할 거고, 중간에 막 선생님이 너무 설명을 너무 길게 하시면 저희가 선생님 좀 줄여주세요 막 그런 개입도 좀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전체적으로는 설명 부분은 한 12시까지는 다 끝나는 걸 좀 목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 강의실 요 설명회에서는요, 요 순서대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 저는 이제 끝부분에서 기아랑 전체적인 프로그램 설명하면서 이제 다시 나오도록 할 거고요. 저는 이제 어머니들이 관심 있는 설명회 같은 걸 정하셨을 수도 있지만, 제가 이 얘기를 좀 드리는 게, 제가 대치동에서 10 몇 년 전에 이렇게 첫 설명회를 할 때 제 설명회가 아니었었어요. 이해되시나요? 다른 선생님의 설명회였고, 저는 끝에 한 10분 잠깐 그냥 신입 강사 같은 느낌이었는데 설명회하고 싹 마감됐거든요. 그때 딱 첫 설명회 하고, 그 얘기는 어머니들이 다른 선생님 설명을 들어왔다가 이 선생님도 되게 괜찮네 하면서 사실은 그렇게 새로 알게 되는 부분도 있었다라는 거 얘기 드리고 싶고, 저희 선생님들이 아마 설명 들으시면 아니 이렇게 좋은 분들이 여기 많단 말이야 라는 거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고, 우리 아이한테 저 선생님 맞겠구나, 그거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설명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학습적인 주제들도 있겠지만 저 선생님과 우리 아이의 관계 커리 그런 것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드리고 자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순서는 제가 하고요. 저는 이제 개념선생 SM관의 부원장 한승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제 전단지도 들어가 있는데 저랑 똑같이 생겼나요? 일단 아마 이제 머리로 보면은 사실 이런 헤어스타일의 영어 선생님 빼고는, 이제 원어민 영어 선생님 빼고는 보기가 힘들 텐데, 네, 빠진 건 아니고 민 겁니다. 네. 저는 이제 심화수학의 끝판왕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도 특목고 출신이고, 이제 물론 지방 사립대긴 하지만 나름대로 네임드 있는 학교를 대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 처음 시작이 경시였습니다. 제일 처음 시작을 경시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첫 시작 자체가 경시에서 그 대치에 이제 해냄학원이라고, 이제 과학고, 우리 아이가 과학고 재원생이다라고 하면 되게 유명한 학원이 있습니다. 내지는 서울대 신층 면접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면 아직도 유명한 학원인데, 그 학원에서 이제 주중에 강의실이 비니까 영재학교 입시를 해보자라고 해서 거기서부터 제가 출발을 해가지고 영재학교 입시를 했었고, 지금은 없어져 있지만 미래영재라는 학원이랑 같이 조인해서도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연으로 이제 엠베스트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초등 사이트는 이제 엘리하이라고 이제 유재송님이 선전하는 걸로 더 유명한데, 거기서는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이제 과거 영재고 KMO 입시를 했었고, 지금은 이제 다른 걸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재선트 입시 선정을 했었고, 이제 지금은 많이 잘 안 보긴 하는데 어머님들 유명한 책이기도 합니다. 올림피아드 수학의 지름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중급 상하에 제가 뒤에 있는 별해를 제가 직접 제작을 해서 지금 감수위원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있는 이메일로 저한테 보내시면 저한테 메일이 옵니다. 아직도 그렇게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경시 베이스를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경시에 대한 이해도가 누구보다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KMO 이전에는 서울시 경시, 경기도 경시, 시경시, 도경시가 있었던 시절이 있어요. 그때부터 경시 수업을 했었고, 그리고 KMO로 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KMO, 중등 KMO 수업을 주로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KMO 시장이 많이 떨어지면서 좀 다른 것들을 좀 도전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일반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일반 중학생 수업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인연이 돼서 메가스터디 고등부 온라인 강사를 했었습니다. 사실 성공을 했으면은 계속 메가스터디 온라인에 있었겠죠. 저랑 제가 들어오고 한 6개월 정도 뒤에 들어오신 선생님이 현우진 선생님입니다. 제가 현우진 선생님보다 조금 일찍 들어왔었고, 그때가 이제 신승범 선생님이 1타였던 시절. 그때 고등부 고1, 2 온라인 수업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이한수학은 평촌에 있는 학원이긴 한데, 거기서 고등부 팀장과 경기북과학고, 이제 경기도에 있는 학교니까 경기북과학고 내신 수업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종로학원은 이제 지자체 수업을 같이 진행을 하면서 고등부 초빙 강사로 이제 고1, 2, 3 수능이랑 논술까지 수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면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이렇게 많은 걸 했니라고 하시면 제가 올해로 22년 차 강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시도 했었고 고등부 베이스까지 저는 다 이해가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대부분이 이제 경시라면 경시만 파거나 아니면 내신만 할 줄 알거나 고등만 하거나, 그래서 저는 이제 경시에서부터 해서 얘가 입시로까지 어떻게 연결되는지의 끝을 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인데, 뭐 나쁘게 얘기하면은 하나만 우직하게 파서 이제 20년을 해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좀 다양한 시각들을 좀 가지게 됐다라고 보거든요. 전체적인 입시에 대한 시각이라든지 경시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시각들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판단을 해보건데 결국 첫 시작은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서 중등 심화부터 우리가 단계를 잘 밟아가지 않으면 앞으로 입시가 성공하지 못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중등 심화 얘기를 할 텐데, 중등 심화 하면은 보통 이 세 가지 얘기를 합니다. 중등 심화가 왜 중요한가요? 라고 하면 일단 경시 입문을 위해서, 지금은 물론 성대경시나 KMC도 좋은 시험이긴 하지만 가장 공신력 있는 시험, 어머님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험은 KMO입니다. 그리고 KMO는 지금 현재 중학생이 아니라 초등학생들한테 오히려 핫한 시험이거든요. 초등학생 때 입상이 나오고 심지어 초등학생들이 좋은 성적이 2차 때 나오면 고등 KMO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고캠까지 가고 있는 그런 형태고, 그 다음에 뭐 KMO 대상을 받았어요, 뭐 금상을 받았어요. 그러면 뭐 합니까? 고등학교를 저는 그냥 일반고 가는 거 당연히 유리하죠. 뭐 의대나 이런 것들 메디컬 라인으로 가는 건 괜찮은데, 고등학교 진학과 그걸 통해서 뭐 저는 엄마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공부했으니 대학은 산 좋고 물 좋은 데로 가고 싶어요, 뭐 강원도에서 스키를 타며 뭐 한우를 구워 먹으며,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부 다 그래도 2호선에 있는 낙성대 근처에 있는 학교라든지 뭐 2호선에 있는 아이들을 보내고 싶어 하거든요. 결국 입시로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중등 심화는 경시에서 출발해서 고등학교 내신 1등급 수능 수리논술까지, 그 다음에 특목고 입시, 여기서 특목고는 이제 영재학교 과학고, 혹시나 우리 아이가 수학만 잘해서라고 하면 과고 영재고 좋겠지만 뭐 육각형 인간이고 우리 아이가 내지는 우리가 정신을 좀 못 차렸는데 남자아이가, 그러면 이제 사실 뭐 북일고라든지 이런 학교들 되게 좋습니다. 가면 습속에서 가둬놓고 공부를 시키거든요. 애들이 낙이 축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공부했다 축구했다. 사실 입학하고 나면은 그 학부모 통식문에 준비물에 축구화가 있습니다. 그런 학교에 보내는 것도 결국 특목고 입시랑 연결이 된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결국 가장 먼저 중등 심화를 기반으로 해서 KMO를 발판으로 잡고 특목고 입시에서 나중에 이제 고등수학에서 1등급 나중에 입시까지 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KMO 얘기를 조금만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도 이제 프리 KMO반을 준비하고 KMO 입문반이 있는데, 사실 KMO 입상도 중요하지만 KMO라는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KMO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말씀을 드리면, KMO는요 대한수학회에서 주관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공신력이 있어요. 대부분 우리가 KMC나 성대경시나 이런 건 다 사설 학원에서 준비하는 거다 보니 우리 아이가 수학을 되게 잘하는데 이상하게 성대경시 성적만 안 나와,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저희 아이도 성대경시를 봤었습니다. 저희가 고2인데 처음에는 상이 좋게 나왔어요. 날이 갈수록 상이 안 좋게 나와서 물어봤더니 내가 이거 도형 개수 세는 걸 왜 자꾸 세야 되는지 모르겠다. 어머님들도 보면은 질문을 하면은 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개수가 뭐 17개인데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공신력 있는 시험이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KMO는 훨씬 더 좋은 시험이고요. 주관식 단답형 20문항을 100점 만점으로 보게 됩니다. 1차를 5월에 보고 2차는 1차에서 동상 이상을 하면 2차 시험을 보고, 중등 2차를 보고 나면은 뭐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냥 그걸로 끝이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보통 고캠을 준비를 해서 고등 KMO 1차를 입상하고 고등 KMO 2차를 입상하게 되면 겨울학교 입교 대상자가 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아이모 대표까지 갑니다. 사실 작년에 되게 엄청난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숙명여중 2학년 학생이 아이모 대표가 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사실 굉장히 내려오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각 영역별 출제가 대수, 정수, 기하조합이란 4개의 파트를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교과 과정과 조금 달라요. 이게 양날의 검일 수 있는데 교과 과정과는 직접적인 연결은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선행을 잘한다고 잘 볼 수 있는 시험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사고력을 훨씬 더 확장시켜 줄 수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더 재밌는 거는 사실 얘들은 사고력 확장이 되기 때문에 대치에 있는 그 상위권에 있는 고등학교들 중에서 최상위권의 이과 경쟁을 하는 친구들 치고 KMO를 준비 안 해본 친구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대치에 있는 휘땡 고등학교라든지 뭐 단땡 고등학교라든지 뭐 중땡 고등학교라든지 중간고사, 특히 1학년 중간고사 기말고사 문제를 보면 이거는 경시 베이스로 풀면 쇼코스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출제를 하면 경시한 친구들은 굉장히 쇼코스로 풀고 아닌 친구들은 노가다에서 풀기는 풀어요. 근데 항상 그렇듯이 학교 시험은 내일까지 숙제를 해오려면 하면 대치동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100점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45분 내에 풀어오려? 이라고 하면 그게 문제거든요. 가끔 그런 의문이 들어요. 선생님은 45분 내에 풀 수 있을까? 근데 그런 시험들을 푸는데 문제는 100점들이 나온다는 거죠. 역시 이거는 경시를 통해서 물론 훈련도 훈련이지만 사고력의 깊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KM은 어떤 영향들을 주느냐? 어차피 이거는 이제 시험의 개요고요. KM을 공부하는 이유는 물론 수상도 중요하겠지만 사고력의 기호를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대수기하 조합 정수라는 거는 물론 교과 과정이랑 상관이 없다고는 하지만 교과 과정의 베이스가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깊이 있는 사고력을 만든다. 그냥 답을 외워서 될 수 있는 그런 시만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수학적 깊이 자체를. 근데 문제는 뭐냐면 KMO 공부를 하시면 아마 이제 KMO 입반 테스트를 형이나 이렇게 보신 분들이 있다면 나중에 입반이 테스트 되고 나서 이걸 보내야 되나라는 고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거의 12시 1시까지 자습을 하거든요. 초등학교 3, 4학년이 입반이 되고 나면 초등학교 4학년 친구가 KMO 입상을 위해서 내년 5월이잖아요. 이제 지금 12시 반까지 막 자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목적이 있으면 열심히 하겠지만 번아웃이 될 수 있어요. 되게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텀은 되게 길거든요. 우리가 게임에 중독되는 이유는 게임은 보상이 바로바로 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공부가 힘든 거는 보상이 되게 길잖아요. 특히 입시와 게임은 보상이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번아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여기에 올인하는 것도 좀 되게 힘듭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개념들은 좀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략적 학습들은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럼 KMO 시험이랑 입시의 연결성을 좀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거는 그냥 문제를 띄워드리면 풀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심치는 거 아닙니다. 유사성만 보시면 돼요. 이거는 KMO 2022년도 기출문제를 약간 발췌한 건데 정수에 대해서 문자 2개 있는 식이 있고 얘를 만족하는 순서상에게 쓸 거해라. 부정방정식 문제고 인수분해를 통해서 하는 문제예요. 그냥 그런 거다 보시면 되는데 얘는 영재학교 2단계, 경기고학고는 서울고학고와 함께 탑티어 영재학교 2개거든요. 서울에서는 서울고학고를 주로 지원하고 경기도에서는 경기고학고를 주로 지원을 합니다. 경기고학고에서 모서리가 정수인 직육면체와 건널비와 부피가 같을 때 가세로 높이의 순서상을 구하셔. 똑같은 문제예요 사실. 식으로 세워보면 거의 같이 유사하게 나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ABC가 있는 길이 n인 문자열을 만들 때 점화식을 이용해서 구하는 풀이가 있는데 서울대 심층 면접입니다. 서울대 면접은요 그냥 아버지 뭐 하시노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시험지를 준 다음에 그걸 학생들이 풀어볼 시간을 주고 그걸 가지고 교수님과 1대1로 대면을 하는 거예요. 물론 2028년부터는 거기에다가 탐침 면접이라고 해서 더 깊이 있는 면접으로 바뀝니다. 학생이 대답하는 거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잘했으면 심화된 걸 물어보고 질문을 잘 못했으면 그걸 수정 보완할 수 있는 질문을 물어보는 형태로 단순 암기로는 불가능하죠. 깊이 있는 사고력을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KMO 1차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깊이 있게 볼 수 있다. 근데 KMO 1차가 바로 준비는 안 되겠죠. 여기서 중등심화의 중요성이 나옵니다. 중등심화를 제가 이제 A급 수업을 굉장히 많이 해왔는데 A급 하면은 꼭 어머님들이 A급 1-1은 신청을 안 하십니다. 제가 A급 1-1 신청을 깔았다가 한 번도 모집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2-1부터 3-2까지를 계속 돌리거든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자, 이 문제는 A급 수학의 1-1에 있는 문제입니다. 1-2에 있는 문제예요. 도형 문제. 얘는 KGMO, KMO에서 그러니까 대한수학회에서 중1까지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만든 문제거든요. 같은 풀입니다. 그냥 조금 더 확장된 것뿐이에요. A급 1-2입니다. 하나만 더 나가겠습니다. A급 수학 1-2에는 이런 도형 문제를 푸는 게 되게 많아요. 아이들이 잘라붙이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아까 경기고학고는 서울고학고와 함께 영재학교 탑티어 2개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요. 자, 이 문제는 경기고학고 2차 기출문제입니다. 결국 잘라붙이기에서 결국 도형의 문제를 푸는 거예요. 결국 중등심화가 베이스인 거죠.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위에 있는 문제는 1-1에 있는 문제입니다. 네, 1-1에 사실 정수로는 1-1에밖에 안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는 작년 KMO 1차 문제입니다. 위에 있는 문제보다 물론 밑에 있는 문제가 좀 처리해야 될 것들이 더 있긴 하죠. 그렇지만 위에 있는 것들 제대로 공부한 친구는 밑에 있는 문제도 아주 쉽게 공부할 수 있어요. 결국 중등 심화가 바탕으로 KMO를 쌓아가고 그 KMO 학습을 통해서 영재학교 과학고 기출뿐만 아니라 그리고 대치동에서의 학교 내신 그리고 혹시나 우리 아이가 수학만 잘해. 물론 영어도 잘합니다. 대치동 받는 친구들이. 근데 다른 과목은 조금 애매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마지막 발판이 될 수 있는 게 수리논술입니다. 그러니까 수리논술로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학교는 현재 연대와 고대예요. 서울대는 안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는 수리논술 문제까지 접근하기 위해서는 깊이 있는 수학이 필요하다. 그 모든 발판에는 중등심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사실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저는 시간표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구체적인 얘기는 언제 하나라고 궁금하시죠? 일단 시간표는 정규반은 제가 A급으로 깔려 있습니다. 정규반은 A급은 이제 정규반으로 깔려 있어서 A반, B반, C반은 이게 순서 그 난이도가 있는 게 아니라 시간표의 차이고요.
지금 B반이 시작이 됐는데 B반은 3-1로 개강이 됐어요. 그럼 얘는 저는 이제 A급을 어떻게 하냐면 각 8강으로 진행이 되고 2-1이 시작되면 그냥 그 시간표 그대로 2-1, 2-2, 3-1, 3-2 그 다음에 다시 2-1로 넘어옵니다. 1-1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3-1로 시작이 됐고 얘는 3-2로 시작을 할 반이고요. 수요일 반은 2-1로 시작을 할 반입니다. 그래서 2-1부터 A급 기차를 태우겠다라는 분들은 요거 신청하시면 되고 그때그때 어디를 하고 있나라는 것은 계속 기차를 타고 있으면 어디 정차할지 모르니까 상담실로 전화를 주셔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럼 방학 특강에는 우리 아이가 A급만 하기 조금 아쉽다. 또 다른 심화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중등 심화 5대 심화라고 해서 A급 블랙라벨 최상위 고쟁이 TOT에 있는 문제들의 스텝 3만 모았습니다. 그랬더니 이거를 정규반에서 하자니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방특에서는 한번 밀어볼 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특에서는 우리가 10회 완성으로 해서 겹치는 문제랑 지엽적인 문제랑 너무 난이도 있는 문제는 뺐어요. 그래서 딱 심화를 완성할 수 있도록 2-1, 3-1 대수만 합니다. 기아는 왜 안 하나요? 저희 학원이 뭘로 유명하죠? 기아로 유명하죠. 이성민 원장님 특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아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수업하느냐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그거는 바로 다음 주 수요일 오전 10시 반에 중등 학습 전략 설명회를 계속 진행을 합니다. 저희가 딱 15분 정도밖에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때 하고 이때에 대한 영상도 제공을 할 거기 때문에 이때 구체적인 거는 말씀을 드릴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전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누가 나오실 거냐면은 네, 저희 초등 수학의 아이콘입니다. 네, 초등 수학의 대표 주자 김종호 선생님 나오셔서 초등학습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SM관에서 초등 수학을 맡고 있는 김종호 팀장입니다. 자, 초등 수학 하시면 이제 어머님들께서 이제 친구분들을 만나실 때 보통 뭐 말씀하시냐면 너네 아들 뭐 어디 배워? 뭐 몇 학년 거 해? 어디까지 나갔어?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사실 초등 수학 그 선행에서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 과정을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뭐 중등 수학을 할 수 있는 수학 체력이 얼마나 갖춰져 있는지 이런 게 더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학에서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문해력이고요. 뭐 조건을 찾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 문장이 길어지면 무슨 뜻인지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아이의 나이가 어릴수록 뭐 단어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뭐 당연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제 옆에서 이제 엄마가 알려주거나 누가 한번 이렇게 해석해주면 이해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풀 수 있구나라고 하고 생각하고 넘어가지만 실제로는 스스로는 못 푸는 아이인 건 맞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스스로 문장을 해석하는 능력을 갖춰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수식화하는 능력인데 보통 이제 대치동 같은 경우에 이제 암산에 뭔가 서로 경쟁 아닌 경쟁 혹은 이제 암산에 좀 심취한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요 암산과 뭔가 끄적거림으로 푸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그 혼합 계산에 처음 들어갔을 때 혼합 계산에서 식 여러 개를 하나의 식으로 합치는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굉장히 어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식이 길어지면 이제 식의 구조를 분석하지 못하고 또 글을 식으로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하면 요 그림을 표로 혹은 어떤 수가 들어가는 식을 세우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식화하는 능력을 기르지 못하면 심화 문제를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식화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은 이제 연산력인데요. 초등에서 이제 연산력은 단순히 빨리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비와 비율이라든가 뭐 이런 분수, 소수가 섞였을 때 이런 다양하게 섞여 있는 문제들도 계산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정확도, 그다음에 풀이 과정이 길어지더라도 참고 해낼 수 있는 능력. 풀이 과정이 길어지면 중도 포기하는 애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능력. 그리고 식을 썼을 때 써서 해야 되는 이유는 정확한 이유는 써서 하면 식의 구조 과정을 계속 바뀌는 과정들을 보면서 이 부분에서 내가 어디서 잘못했구나라는 걸 중간에 캐치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검산 능력. 이런 세 가지가 좀 합쳐진 게 연산 능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거를 저는 좀 연산 체력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등대수랑 중등대수랑 여기 앞에 글자들이 하나씩 빠졌네요. 네, 그래서 초등대수랑 초등대수랑 중등대수의 차이점을 한번 보면 초등대수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연산 체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등대수는 이러한 연산들을 가지고 문자를 사용해서 식을 세운다던가 혹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식의 모양으로 식을 변형한다던가 혹은 식을 변형함에 있어서 논리 구조상 이 다음 식으로 왔을 때 이 빈칸에 알맞은 요런 뭐 선분의
뭐 선분을 고른다던가 각을 고른다던가 이런 문장들, 이런 문장을 채우는 이런 식 변형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 변형력을 할 때 이 초등 과정에서 연산 체력이 좀 약한 아이들은 어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매 식 변형마다 연산이 필요하고, 그래서 초등 때 연산을 잡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중등 들어가면 아이들이 연산을 하기 싫어도 하지만 사실 연산이 크게 따로 필요하지 않은 이유가 문제 하나하나마다 연산량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따로 초등 때처럼 연산을 보완해주지 않아도 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준비를 안 해놨으면 엉터리로 계산하는 그런 기간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초등 대수에서 중등 대수로 넘어갈 때 이런 연산 체력을 꼭 반드시 길러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예시로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어린 아이들이 큰 수, 그러니까 처음에 1학년 때 1부터 10까지 이런 수를 배울 때 1 다음엔 2 다음엔 3 다음에 뭘까요? 했을 때 4라고 대답 못하는 아이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100에서 100씩 3번 띄어서 했을 때 얼마가 됐을까요? 대답 못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큰 수 넘어가면서부터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수직선을 푸는 이제 간단한 개념은 나와 있는 수와 수 사이의 전체 간격의 크기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그 간격을 한 칸 한 칸의 크기로 자른 다음 그 다음 칸에 알맞은 수, 이런 것들을 구해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2학년 때는 이렇게 큰 수로 나오고, 자연수로 나오고, 4학년 때는 큰 수로 나오고, 6학년 때는 뭐 분수나 소수로 나오고, 그다음에 중학교 1학년 때는 정수, 유리수로 나오고, 3학년 때는 루트로 나오고, 이런 것들이 공통수학 들어가면 내분, 외분으로 연결되고, 대수 들어가면 등차수열로 연결되거든요. 근데 다 똑같은 개념인데 아이들은 다 새로운 걸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요 똑같은 거, 네가 이거 아는 거잖아라는 것이 연결되는 순간 아이들한테는 그 장벽이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다가오게 되니까 요 아이들이 개념을 확실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것도 잘렸는데요. 네. 네, 초등기하는 약간 구조 감각을 기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초등기하는 그냥 눈으로 보니까 같으니까 같아 보이던데 실제로 같습니다. 3cm라고 나와 있으면 자로 재보면 실제로 3cm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 보이니까 엄마 이거 그냥 그렇잖아 라고 해서 풀이를 보면 그냥 정삼각형이니까 라고 나와 있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직관력을 좀 기른다고 보시면 되는데, 요 이제 중등기하로 넘어가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 과정 사이에 단순히 당연히 같은 게 아니라 왜 정사각형은 정사각형이라 부르는지, 정다각형은 단순히 변만 같은 게 아니라 각도 같아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떠올렸을 때, 어떤 단어나 어떤 그림을 보고 떠올렸을 때 이런 것이 떠올라야 돼, 이거 이용해야 되는데 이거 안 이용했는데, 이거 이용하는 게 나와야 되는데 라는 이런 뭔가 다음 거를 자연스럽게 찾아가는 과정이 좀 구조 감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제가 월요일날 이제 수업을 했었는데, 이게 6학년 1학기에 똑같은 과정이 나와요. 6학년 1학기 이제 원과 원의 넓이거든요. 근데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기에 이렇게 나왔더니, 얘가 이제 3.14가 파이로 바뀌었더니 다른 문제로 인식을 하더라고요. 어머니께서는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실제로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조건만 조금 바뀌어도 저 이거 안 풀어봤는데요. 야 이거 그거잖아. 맞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6학년 수업하는 거 한번 이제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테스트 문제인데 이 테스트 오답 유사를 제가 이제 동영상 풀이를 하는 걸 이제 캡처해 왔어요. 자, 그럼 이거 보면 이제 넓이를 가지고 요 원이 단순히 그냥 원 모양이 아니니까 원 몇 개와 같은지 이렇게 이제 구해서 원의 둘레의 공식을 통해서 요 반지름을 구하고, 반지름을 통해서 요 그림을 이렇게 변형했을 때 원 몇 개와 같고, 뭐 아니면 이 사각형 더하기 원 하나와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이동하고 좀 합치고 빼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요 과정들, 이런 것들을 단순히 공식 암기만이 아니라 요 도형을 좀 인식하고 이런 배웠던 개념들을 이용해서 좀 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이 좀 구조 감각을 기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이제 6학년 1학기 건데, 이것도 어머니들이 보셨을 때 이게 딱 떠오르시는 분이 있을까요, 혹시? 좀 감각이 좋으신 분들은 보면 이거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박스가 탁 머릿속에서 열리게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런 감각을 가진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한 30% 정도 돼요. 근데 예전에는 절반이 넘었는데 왜 그렇게 됐냐면, 요즘에는 종이 접기도 안 하고 애들이 박스 같은 것도 접어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너 엄마한테 과자 샀을 때 과자 상자 너가 좀 뜯어봐 이렇게 했을 때 과자 엄마가 알아서 사와서 저는 먹기만 하는데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뜯어봤을 때 직접적으로 뭐 영상으로 보여줄 필요도 있고, 뭐 이렇게 풀이에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건 이해하는 거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이렇게 아이들이랑 같이 한 칸 한 칸 이제 그려 나가거든요. 그래서 직접 어떻게 되는지, 요즘에는 아이들이 이런 체험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리고 입체 도형에 대한 그 감각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마인크래프트나 이런 거 했을 때 너 그런 거 해봤어? 라고 물어보면 그런 것조차도 안 해본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야, 이 도형을 공중으로 띄웠을 때 밑에 어떻게 생겼을까를 대답하지 못하는 아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체험을 통해서 해주셔야 되고, 우리가 막 공놀이 같은 거 하는 것도 공이 날아올 때 어떤 궤적을 그리는지, 그리고 여기 도착했을 때 이 물체가 만약에 이걸 던진다면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모양을 그리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초등수학에서 세 가지를 좀 갖춰야 된다면 요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이 흔들리지 않는 힘, 아까 말한 연산 체력이죠. 그림 속 관계를 읽는 생각, 구조 감각이고요. 마지막은 요 수식화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행에서는 속도보다는 이렇게 중등 수학을 좀 버텨낼 수 있는 이런 좀 내구력을 길러주시는 걸 목표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학년별로 한번 어떤 걸 갖춰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요게 이제 아이가 요 나이가 아니라 요 과정을 배울 때의 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은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 정확하게 푸는 게 중요합니다. 문제를 똑바로 읽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하는 거, 이런 능력을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3, 4학년 때는 사실 이제 분기점이죠. 열심히 속도를 낼 수 있는 아이와 조금 천천히 조절을 해야 될 수 있는 아이에 이제 좀 나눠지는 시기인데요. 보통 이제 대치동 지역은 좀 안 그러는데 이제 근교 지역의 분들은 처음에 잘 하다가 이때쯤 느슨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5, 6학년 때 부랴부랴 이제 대치동으로 학원 보내시고 이런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왜 그런지 애들이 파고들면 그냥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5학년 정도가 되면 아이들이 좀 머리가 어느 정도 컸기 때문에 이 과정을 놓치고 지나간 걸 다시 하려 하지 않아요. 그러면 엉터리 된 계산과 엉터리 된 개념으로 계속 흘러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진도를 이때 가서 멈출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확실하게 개념들을 좀 이해하고 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사실 이제 어린아이들이다 보니까 스스로 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수업에 노션을 통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좀 검색 조회되는 사이트를 좀 운영해서 요거 클릭하면 이런 게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수업 영상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그날 시험이나 이제 어려운 것들 풀이를 바로 올려드리면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어머니들이 이제 숙제를 챙기지 못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신데 저는 숙제를 굉장히 어머님들하고 많이 뭐 싸움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꼭 해오도록 열심히 하는 편이라서, 그리고 하면 이렇게 체크하고 뭐 제시험이면 제시험, 뭐 빨간색 떠 있으면 제시험입니다 어머니. 글씨도 잘 안 읽으세요. 그래서 빨간색은 제시험입니다 어머니 이렇게. 네. 그래서 눌렀을 때 빨간색 있나 없나 확인하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 체크가 되면 이 박스가 사라져요. 그래서 박스가 많이 있으면 우리 아이가 자꾸 숙제가 밀렸구나, 네, 아니면 없구나라고 이제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매일 이제 피드백을 드려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답지를 다 이렇게 여기 포함돼서 클릭하면 나오는데 하도 못 찾겠다 하셔가지고 따로 보내드리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그날 본 시험지도 복습으로 프린트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원본도 이렇게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세상이 좋아졌죠? 네. 그 다음에 맞춤 수업 같은 것도 사실 어머니들이 맞춤 수업을 많이 하고는 싶어 하시는데 막상 보냈더니 열심히 못하더라 라는 경우도 많으세요. 근데 이제 방학 같은 때는 특히 이번 방학은 좀 짧다 보니까 빨리 뭐라도 한 권 끝내고 싶은데 이러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은 뭐 당연하게 책을 펴보면 아는 내용이지만 어머니들이 생각보다 아이들 책을 안 펴보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몇 페이지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보이게 이렇게 좀 해드리고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도 해드리지만 따로 보내도 드립니다. 못 찾으시니까.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런 아까 말씀드린 이런 수학적 필요한 내용들과 이런 관리로 중학교 이제 1학년 1학기 거를 이제 방특으로 이제 개강을 했고요. 그래서 1학년이 사실 이제 첫 단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초등 과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혹은 중등 과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좀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팀 수업을 하는 이제 1학년 아이들도 있는데 1학년 아이들이 이제 3학년 거 할 때 3학년 책에 이제 분배 법칙이 처음 나오거든요. 그럼 분배 법칙 같은 거 할 때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면 뭐지? 하면 교환 법칙이요. 그러면 이거 그대로 두고 순서 바꾸면 결합 법칙이요. 막 이거 다 대답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5, 6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 분배 법칙 이런 거 잘 못하는 애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업 특강에서도 초등 거를 중등으로 잘 녹여낼 수 있는지 좀 체크하면서 훈련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5, 6학년 단원을 그야말로 후루룩 이렇게 넘어가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혹은
뭐 이미 3학년 때 뭐 고등거 하고 있는데 4, 5학년 건 다 까먹었어요 이런 아이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5, 6학년의 핵심 단원만 좀 모아서 이렇게 좀 7회짜리 특강으로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정규반 커리큘럼이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요. 뭐 요 과정에 맞춰서 뭐 수강하실 예정 있으시면 요 합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후기 같은 경우는 뭐 좋은 말도 굉장히 많으신데 사실은 이런 거보다 저는 이거를 한번 싣고 싶어서 이제 보여드렸는데 이제 어머니께서 남편분이랑 읽으시다가 빵 터졌다고 해서 제가 좀 인상이 깊어서 보냈습니다. 숙제를 조금 항상 부분을 못 해오셔가지고 제가 이 이상은 양보 못합니다라고 이렇게 딱 보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아버님께서 이 선생님 좀 욕심 있으신 것 같다 하면서 웃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저는 약간 그 성취도의 마지노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하로 하는 거는 내가 용납을 못한다는 게 좀 있으니까요. 좀 믿고 맡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래 브릿지가 있어야 되는데 원장님이 앞이 조금 설명이 길어져가지고 제가 이제 바로 제 셀프 소개를 하고 원래 원장님이 이번 선생님이십니다 막 너무 잘하시고 해야 되는데 막 김종원 선생님 설명이 너무 재밌었죠? 막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어서 바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저는 이제 개념 상상에서 수학 가르치고 있는 이보현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제 홍보물이 핑크색이라서 바로 찾으시기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설명회를 하면 이제 사실 저를 홍보하러 온 자리라 제가 수업을 굉장히 잘합니다.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좀 했고요. 지금 제가 이제 오랫동안 사실 중고등부 친구들을 좀 오래 했었어요. 그래서 약간 어린 친구들의 상위권 친구들,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 중에 상위권 친구들만 좀 KMO 할 때 좀 보다가 이제 체계적으로 좀 교과부터 심화까지 좀 시간표를 짜봐야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 올해 딱 완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 보면은 수업 라인업을 제가 처음에 작년 여름에 초등 6학년 총정리 수업을 했어요. 그 수업이 지금 사실 요 정도 강의실 24명이 꽉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장난으로 학교 수업 같다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때 정규반은 이제 최상이랑 최상이 S랑 그다음 디기응 이렇게 하거나 혹은 잠깐 이렇게 간단하게 맞춤 수업 하는 친구 디딤도 응용 정도로 이렇게 초등 과정을 완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겨울 방학 때는 중1-1이 개념 원리를 깔았어요. 그 중1 개념을 처음 시작한 친구들을 이제 수업을 하고 정규반에서는 이제 센이랑 개념 플러스 유형을 하면 제 방학 특강 들은 친구들은 개념서도 보고 주말반에서 이제 응용서도 볼 수 있게 이렇게 수업을 짠 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상위권 친구들을 위해서 기선제압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어머니. 이 교재가 저희 학원 자체 교재여서 교재 수준이 한 센 C에서 이제 조금 수준이 높습니다. 처음 배운 친구들도 교재가 조금 높아요. 그러니까 센시나 학교 내신 기출문제 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교재가 좀 수준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프리 KMO반을 6월에 개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KMO 하기 직전에 공통수학 1, 2까지 선행할 수 있는 초등학교 친구들 이런 수업을 제가 지금 모두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좀 욕심이 좀 많고 수업을 좀 다양하게 모든 아이들 저를 좀 한 번 정도는 거쳐갈 수 있게. 사실은 초등학교 친구들은 이 과정이 필요하면 들어왔다가 이 과정이 이제 다시 필요하지 않으면 나갔다가 또 생각나면 다시 들어오시고 이게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뭔가 열고 있으면 어머님이 이 과정이 지금 맞더라 들어가겠다 하면 네 들어오세요 이런 수업들이 많다 보니까 좀 다양하게 펼쳐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말반 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부터 2-1까지 모두 깔려 있거든요. 1-1, 1-2, 2-1. 그 수업들이 다 지금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필요한 과정이 있으시면 아마 들어오는데 주말반이 조금 선택지가 넓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초등과정 처음에 딱 들어갈 때 초등 수업을 굉장히 이 동네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럼 차별점이 있어야 절 선택하실 텐데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거는 교재에다가 문제를 안 풀리는 거였어요. 일단 최상위 교재를 보시면
요만한 공간에 아이들 크게 쓰거든요. 그럼 2줄 쓰면 끝나요. 근데 최상위는 사실은 3-4줄 이상을 써야 되는 책이다 보니까 공간이 너무 좁아서 사실 제가 오늘 책 갖고 왔는데 제가 이걸 다 만들었거든요. 모든 과정을. 초 4-1부터 중학교 2학년 과정까지 다 만들었는데 책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페이지당 이제 한 문제씩 뭐 혹은 2문제씩 들어갈 수 있게 책을 만든다거나 그래서 이제 최상위 책을 보면 좀 아까운 게 위에 있는 대표 예제가 해설지가 밑에 다 써 있잖아요. 그 애들은 그 문제 절대 안 읽어보고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 지워버렸어요. 그 지우고 밑에 있는 이제 다시 3번 문제 꼭 어렵잖아요, 어머니. 그거를 수업 때 진행하고 뭐 1-1번, 1-2번은 과제로 나가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레벨업 테스트나 하이 레벨까지 일부를 넣어서 한 절반 정도 수업 때 치고 아이들 집에 가서 이제 마무리할 수 있게 이렇게 진행해서 제가 이 개념 노트를 만들고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한테 수업을 할 때 이렇게 진행했을 때 아이들이 어머님들 중에서 욕심이 좀 많은 어머님들은 수업 때 풀었던 문제까지 다 다시 풀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책을 2권씩 사세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의 지갑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개념 노트에 같이 한 거는 교재에다가 하트 표시만 해주고 체크만 해주고 어머님들한테 아이가 평일에 너무 다른 학원 때 바쁘면 제가 같이 한 문제는 패스하시고 나머지 문제만 푸시고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다 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안내를 드리면 다 풀려서 보내세요. 그래서 그래서 테스트로 제가 수업 때 같이 했던 문제는 테스트를 봐서 어머니 복습이 잘 되어 있네요. 혹은 선생님 어머니 이번 주 좀 바빴나 봐요. 다음번에 복습해서 테스트 오답 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안내를 드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사실은 수업을 잘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제가 판서를 좀 신경 써서 쓰는 편이에요. 초등학교 친구들은 특히 저학년은 자신만의 세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아이들이 필기를 자기가 하고 싶은 위치에 해요. 해야 될 위치에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나중에 보면 약간 해석하기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2가지로 해요.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냐면 정말 다 썼는지 꼼꼼하게 확인을 하고 대답까지 다 받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하는 거를 갖고 왔는데 이제 개념 노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중학교 2학년 1학기 건데 제가 중등도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럼 개념을 아이들이 저희가 빔을 쓰다 보니까 빔 수업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필기를 어디다 할지 모르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다 똑같이 쓰거든요. 그럼 아이들 그 위치 그대로 베껴 쓰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필기를 어디다 해야 돼요? 이런 질문은 거의 없죠. 그리고 이제 센 같은 교재를 바로 이제 개념서 없이 패스하고 센으로 시작하는 학원이 워낙 많잖아요. 그런 학원들의 맹점이 개념 설명이 되게 짧아요. 개념 설명 그냥 요약만 해주시고 아이들한테 그냥 대표 유형만 쫙 풀어주시고 나머지 유형 다 풀어와 이게 숙제거든요. 그럼 아이들 그냥 위에 있는 그 센에 있는 개념만 그냥 보고 이 유형을 풀고 종합을 하면 다 못 푸는 상황들이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개념 설명을 사실은 수업 때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수업을 해요. 센이더라도. 그래서 개념 노트랑 그냥 센을 수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센도 제가 또 갖고 왔는데 네, 센도 제가 그 책이 너무 좁아서 4분할로 책을 다 만들었어요. 다 문제를 넣어서.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책에다가 필기 못하고 다 개념 노트 넣을 수 있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재가 없어도 이 책만 갖고 다니면 수업은 듣는데 문제가 없게 진행을 하고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건 남자애들 어머님이 가장 좋아하세요. 여자애들은 어차피 책에다가 잘 쓰거든요. 근데 남학생들은 이렇게 써주면 아이들이 어머님이 나중에 봐도 읽을 수 있더라. 이렇게 피드백 해주셔서 제가 이제 사실 제가 이제 똑같은 개념 노트를 이렇게 갖고 온 게 요 위치에 그대로 필기를 하는 거죠, 수업 때. 네, 그리고 이제 요약해서 오른쪽에 써주고. 그럼 아이들이 요걸 다 여자애들은 진짜 예쁘게 써가요. 그래서 여자애들 책은 나중에 선생님 설명해서 써도 될까? 막 이렇게 하면 애가 네 스캔해서 쓰세요.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필기 이렇게 시키고 문플로트는 아까 4분할로 이제 필기할 공간을 확보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위치 그대로 필기를 시키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요걸 받아 쓸 수 있게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고화질로 찍어요. 제가 4K로 찍거든요. 수업 영상을. 그래서 유튜브에다가 다 올려서 네이버 밴드로 찍었더니 라이브를 송출하니까 화질이 많이 깨져서 나중에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로 제 핸드폰으로 직접 촬영해서 4K로 올라간다. 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이제 약간 인강처럼 욕심 있는 어머님들 수업을 결석하는 전 영상을 다 공유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이제 좀 특히나 2, 3학년 친구들 중등 선행하면 아무래도 손이 느리니까 다 못 써요. 그러면 어머님들께 집에 가 다시 한번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중등 선행 같은 경우는 다 영상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초등 과정이고 최상위도 이렇게 그 위치 그대로 필기하는 거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고요. 일단은 제가 이제 사실 이직을 하면서 그 교재를 초등 과정 쓰던 책을 그대로 갖고 왔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선생님이 만드신 거 맞냐 학원에서 만들어준 거 아니냐 해서 제 건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선생님 교재 때문에 따라가는 거라
네, 처음에는 학원 이름 갖다 오시지만 결과적으로 선생님만 쓰는 거면 학원을 같이 이제 이 교재를 계속 이어서 중등도 하고 싶다. 이렇게 연락이 오셔서 이 친구가 이제 장난으로 엄마보다 절 많이 봤다고 방학 때 이 친구가 이제 제 주말반도 들으면서 방학 특강 때 월수금도 들었던 친구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이번에 2-1 개념물리도 월화목금 다 신청을 해서 월화목금토를 저를 보는 친구가 있는데 네, 그래서 네. 책임감을 갖고 아이를 이제 엄마처럼 지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선제압반인데요. 약간 좀 이제 퀄리티가 조금 다를 거예요. 필기가 이제 살짝 더 어렵죠, 어머니 교재가. 그래서 기선제압 교재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내신 수준까지 다 볼 수 있는 초등 상위권을 보는 책이고요. 아이들한테 이제 줄노트에다가 현학 계산 같은 거 쓰게 시킨 건데 제가 강압적으로 시킨 거 아니고 아이가 직접 써온 겁니다. 과제를 이렇게. 그래서 아이가 풀고 수업 때 이제 제가 푼 거랑 이제 자기가 풀어서 맞은 거 이렇게 체크한 친구고 이 친구가 초5예요, 어머니. 네, 중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습관이 잘 잡혀 있죠. 그리고 이제 기하도 이제 요렇게 제가 이제 백지에다가 항상 기하를 쓰게 시키거든요. 근데 원장님의 이제 후광에 비춰서 저도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기하는 네, 신경을 써서 굉장히 열심히 시키거든요. 꼭 써야 해. 말해서 다학교 성질 정말 외워야 돼. 이렇게 시작해서 아이들한테 개념 노트 시키게 하고 이제 합동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서술하게 이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방금 노션을 보셔서 어머님들께서 너무 깜짝 놀라신 것 같아요. 너무 세상이 좋아졌다 하시는데 제가 완전 아날로그거든요. 그래서 저는 알림장을 아이들한테 쓰게 안 시켜요. 저는 숙제 알림장을 다 개별적으로 써줘요. 왜냐면 아이들별로 성취도가 다르고 과제가 좀 밀린 친구들은 계속 새로운 숙제가 나가면 아이들이 숙제 자체가 너무 힘들어하다 보니까 선생님 저 연상 숙제 못했어요 하면 너 위치부터 선생님 다시 3장을 줄게. 이렇게 해서 애들마다 살짝의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애들이 그렇게 되면 저하고 1대1로 얘기하는 시간이 확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때 고민 상담을 해요. 사실은 엄마가 여기 파트 너무 못한다고 더 시켜서 숙제를 연산을 못했어요. 막 한다거나 제가 이번 주에 체육대회 때 뭘 나가야 돼서 바빴어요 하면 그때 그래서 왠지 숙제가 좀 평소 잘하다가 잘 안 돼 있더라 라고 하면 그러면 애들이 그때부터 마음을 여는 거예요. 네, 그 약간의 아이들하고 5분 정도의 약간 살짝의 미팅이 이제 엄마한테 말할 테니까 솔직하게 말해봐. 막 이런 것들 해보면 그때 이제 어머님들한테 AA에 써 있는 게 오, 다 했네 라고 써준다거나 애들한테 이게 성취도로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직접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답 같은 경우에도 많이 틀리면 많이 슬퍼해요. 제가 이제 아이들 중에서 가장 이제 좀 안타깝다 생각했던 거는 시험을 못 보면 자존감이 떨어진다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시험을 보는 이유는 확인용이고 열심히 한 친구들 잘했다. 이번 주는 조금 성취도가 어려웠나 보네. 확인용이지 이 성적이 아이들 평생 성적이 아니잖아요. 근데 아이들 학원 성적이 너무 이렇게 몰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오답을 틀리면 다 제가 풀어줍니다. 아이들 보고 이제 어떤 학원들은 이제 오답을 나오면 아이들 스스로 고칠 수 있게 알려주지 않는다고 하는 학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그때 자존감이 깎이는 거예요. 나는 3-4번 풀었는데도 계속 틀리잖아요, 어머니. 그래서 그냥 쫙 다 풀어주고 오답 문제에다가 틀린 문제랑 쌍둥이 문제 다 넣어줘요. 그 다음에 다시 풀리면 선생님이 방금 모범 답안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이들이 방금 한 문제도 있네요 하면서 오답을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그 쌍둥이 문제를 해내면 이제 이거 완벽하게 이해했네. 이제 알면 됐어. 하고 전 보내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애들이 이제 그 스승의 날 때 편지에 뭐라고 썼냐면 이대로만 착하게 해주세요. 남학생이 이대로만 착하게 해주세요. 선생님은 틀려도 화를 안 내시고 막 이러면서 써줬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애들한테 큰가 봐요. 그 초남자인데 그렇게 써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방학 특강 때도 저는 이제 아이들 이제 코멘트랑 성적이랑 이렇게 다 발송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특강이라고 뭐 아이들한테 잠깐 이제 그냥 눈요기로 하는 수업은 아니고 어머니 좀 꼼꼼하게 성취도 기록을 해서 다음 학기 시작할 때도 좀 볼 수 있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어머님들 중에서 요거를 이제 제가 아이들이 이제 집에서 어머님을 이제 약간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오답을 하는데 풀이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이런 피드백을 주시면 이 문제 할 때 직접 세야 된다. 요렇게 피드백을 해야 된다. 카운팅을 직접 해야 사고가 는다 했더니 아이한테 그대로 전달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친구 책이 실제로 지금 돌고 있는 책 중에 하나인데 제가 너무 여학생들 것만 보여드리면 네 의심하실 것 같아서 초등학교 3학년 남자의 책도 있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이제 기선제압반 교재했던 것들이 지금 앞에서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네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게 공부한 게 느껴질 거라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성적 발송은 이게 이제 겨울방학 특강, 여름방학 특강 다 동일하게 진행했던 성적인데요. 어머니 데일리 테스트 보고요. 그 다음에 날짜별로 제가 아이들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다 기록했어요. 그래서 인원수가 많은 반은 조교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조교 선생님이 수업 태도를 맨 뒤에 앉아서 기록을 다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발표를 몇 번 했는지, 조금 어느 부분 산만했는지, 그리고 뭐 과제를 어떻게 냈는지, 과제 검사까지 다 방학 특강은 다 진행을 했었고요. 요거는 이제 성적 추이들 보면서 타학원 할 때 참고하시라고 보내드리고, 저도 이제 맞춤 수업 같은 경우는 다 이제 글로 써서 보내드리고, 완전 아날로그죠. 오늘 다 써서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밴드에다가 과제랑 영상을 다 올려드리는 편이어서 이제 직장인 어머님들은 카톡을 다 못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밴드로 나중에 알람을 보셔서 밴드로 쭉쭉쭉 확인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이제 어머님들 칭찬받았던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이들이 이제 연산책을 풀면 모든 학원이 연산책을 어머님한테 맡기는 상황이 돼요. 집에서 어머님이 시키세요 이렇게 시작하는데, 초등학교 연산은 좀 시킬만 한데 중등 연산부터는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등 1학년 1학기랑 2학년 1학기 연산 영상을 다 찍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유튜브 보니까 이렇게 손풀이로 아이패드로 막 영상 녹화하는 게 있더라고요.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제가 중1-1하고 2-1은 전체 촬영을 다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중1-1 연산 재생목을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보여줄 때, 아이들이 이걸 제가 사실 영상이거든, 움직이는. 네, 그래서 영상으로 해서 이제 애들한테 예시까지 써서 설명하고, 요게 재생목을 정리해서 이들을 통째로 보내드려서 2-1 하는 초등학교 2학년 남학생인데, 아이가 연산책을 푸는데 추가 설명 없이도 연산책 잘 풀더라, 이런 후기가 있으셔서 네, 이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굉장히 오랜 시간 준비를 해서 사실은 되게 오래 준비를 했거든요, 어머니. 그래서 초등 친구들이 선행할 때는 좀 친절하게 뭔가 많이 제공해 줄수록 어머님이 챙겨줘야 될 부분이 줄어드는 것 같아서 좀 제가 좀 부지런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저를 한번 거친 친구들은 제 미미민우처럼 약간 재수강 친구가 있어서, 네, 이 친구가 작년 여름에 초육 총정리를 저한테 듣고 황땡 학원에서 이제 수업을 듣던 친구인데 1품반에서 실력반으로 승급을 했대요. 그게 이제 아이가 학기 중에 자존감이 올라가면서 초5 과정하는 친구였는데 초육 총정리로 이렇게 황땡에서 선생님 그러셨대요. 나 어디서 한번 하고 와야 이 책이 쉽다. 한 번은 듣고 와야 된다.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하셔서 초육 총정리를 들어갔대요. 그렇게 하고 이제 초육 과정 할 때 실력반으로 승급하고, 그 다음에 겨울방학 때 안녕하세요, 저 또 왔습니다 하고 이제 중1-1의 개념 원리 듣고 이번에 에센스반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결과는 아직 못 들었어요, 어머니. 근데 하고 이제 이번에 여름방학 때 2-1 개념을 또 신청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이번 초육 총정리를 시작하는 여름방학 특강은 사실은 길게 보고 잡는 상황이에요, 어머니. 제가 쭉 다 이어서, 물론 평일 정규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아이들이 평일에 있는 학원 하나로 버거운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좀 이어서 계속 과정 열 수 있게, 아마 이번 겨울도 아마 이렇게 열 거고 내년 여름도 아마 이렇게 열 것 같아요, 어머니. 그래서 아이들한테 계속 선순환이 될 수 있게 결과적으로 초6부터 중2 과정까지 다 저한테 배우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책임감 있게 지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름방학을 초6 1-1, 1학년 2학기고요. 이게 잠깐 하는 그냥 교과 수업 아니에요. 전체 단원 다 합니다. 공간과 입체 안 중요하다고 빼고 하는 학원이나, 분수의 나눗셈은 6학년 1학기도 있고 6학년 2학기도 있으니까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하는 그런 수업은 아니에요. 저는 전체 과정 다 할 거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했을 때 두 가지 아이들이 보통 와요. 초5를 지금 하고 있는데 초6을 한번 훑어보고 있는 친구들이랑, 초6을 디기응 최상위를 했지만 숙제를 거의 못해서 많이 손이 안 빠른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중부터 최상까지 다 있어요. 네, 난이도 바운더리 넓지만 결과적으로 1교시는 다 개념 수업이에요. 아이들 꼼꼼하게 개념 수업을 들은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나눗셈을 곱셈 역수로 바꾸는 과정을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어머니. 그냥 선생님이 뒤집으라 했대요. 그러면 아이들 2의 역수는 평생 몰라요. 분모가 없거든요. 뒤집을 수가 없잖아, 2는. 분모 분자를 뒤집는다를 배웠는데 2는 역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역수를 한번 물어보시면 애들이 그냥 분모 분자 바꾸는 거라고 하지 두수의 곱이라고 대답하는 친구 아무도 없어요, 어머니. 그런 것들도 다시 짚어주거든요, 저는 초육 총정리 때. 그래서 요 수업을 이제 하고 있고, 보통은 이제 정규반으로 입반을 하게 되면 1-1 센 반으로 좀 추천을 드려요. 초육을 총정리 했으니까 중등 선행 욕심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중2-1 개념 원리도 방학 특강인 또 다 자체 교재가 있어요, 어머니. 다 자체 교재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 2-1이 가장 중요하고 모든 학원이 기피하는 학원이에요. 짧은 기간 안에 잘해주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욕심내서 2-1 수업을 좀 준비를 했고요. 개념 원리 교재는 제가 나중에 이제 진도 계획표에 보시면 단원별로 몇 개 유형인 제가 다 메모를 해놨어요, 어머니. 나중에 확인해 보셔서 여기 단원 할 때 좀 밀리겠구나, 여기 단원 할 때 조금 쉽겠구나를 좀 보셔서 일정 조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제가 좀 방학은 짧지만 좀 오랫동안 기억될 수 있는 선생님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재 필기는 끝나고 제가 밖에 비치해 놓을 거라서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어머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열정적으로 좀 하시는 선생님이시고 아마 한번 딱 아이가 들어가면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들도 아마 지금 분위기가 약간 눈빛이 초롱초롱해서 보내야 되겠다. 아마 이게 책들도 사실 책이 여러 권이 있는데 다 아이들이 조금씩 다 다른 성향으로 필기를 되게 잘 해놨더라고요. 그것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저희 이제 류민희 팀장님 오실 거고, 네, 들어오시죠. 일단은 저희 학원에서 이제 가장 아이들을 오랫동안 한번 딱 맡으면 오랫동안 이렇게 차분히 잘 관리하시고 이렇게 맡아주는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오늘도 설명해 들어보시고 또 이제 우리 아이랑 잘 맞는 부분 그런 거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개념 상상 SM에서 지금 중등 과정을 조금 주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초등이랑 고등 선행 과정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여름방학 특강 설명회 모든 선생님들이 다 수업을 소개를 하셔야 돼서 저는 좀 간단하게 밑에 건가요? 네, 간단하게 좀 정리를 했는데 우선 이제 기선제압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고자 초등수학과 중등수학에 대한 이제 간단한 제가 사실 되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많이 드렸었거든요, 설명회 때. 그래서 한마디로 어떻게 요약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초등수학은 직관, 그리고 중등수학은 논리라는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초등수학은 여전히 직관에 의존하는, 그래서 문제를 딱 보면 약간 단원별로 어떻게 내가 계산을 해야 되는지,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분수의 나눗셈 단원은 아이들이 다 나눗셈만 하고요. 곱셈 단원은 다 곱셈만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문제를 뒤집거나 하는 경우에는 아이들이 해결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A에서 B를 나눴는데 답이 틀렸다. 이거 틀렸으니까 다시 한 번만 생각해보자. 그럼 가서 B에서 A를 나눠서 와요. 왜 이렇게 나눴어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보통은 대답을 잘 못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직관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고, 중도로 가면서 이제 결이 약간 달라지죠. 개념도 많아지고 개념 간의 연계성도 강조가 되고 논리적인 구조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뭐 교육부 자료나 이런 것들을 잘 보여드리지는 않았었는데 제가 어제 설명회 준비를 막 하다가 우연히 이제 그 연수 자료를 찾았거든요. 저희가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게 초중, 중등, 고등의 결국은 수학이라는 거는 개념이 확장되고 쌓여가는 연계성이 상당히 중요한 과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2022년 개정교육과정의 수학의 핵심이 바로 연계성 강화입니다. 그래서 원래 초등과 중등이 저희가 수학의 5대 영역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4대 영역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초등과 중등의 영역명이 똑같아졌어요. 그 똑같아진 이유가 초등 수학과 중등 수학의 연계성을 강조해서 개념을 확장하고 연계하는 것 자체를 교육과정 내에서 강조를 하겠다 이거든요. 사실 보면서 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육과정에서 강조를 해도 결국 안에 있는 내용들은 사실 똑같은데 이 영역을 묶어놓은 것만으로도 강조가 될까? 결국 이걸 사실 보여주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결국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으시면은 그 연계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계속 강조가 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초등수학에서 중등수학, 중등수학에서 고등수학으로 계속 개념이 연결되고 확장되는 구조가 점점 더 탄탄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를 드리면서 수학의 4대 영역, 수화, 연산, 변화와 관계, 도형과 측정, 자료와 가능성,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됐는데, 변화와 관계도 원래 초등에서는 규칙성이라고 강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걸 이제 규칙성을 찾아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조금 함수 개념이 도입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강조가 되는데, 여기 보시면 초등에서 중등으로 어떻게 개념을 연계를 해서 지도할지 자체가 교원 연수 자료에서 저희가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네, 그래서 수화 연산 같은 경우는 사칙 연산에서 공수와 실수의 합장, 그리고 변화와 관계는 규칙에서 방정식,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방정식과 함수, 그리고 도형과 측정은 도형의 기본 개념에서 중학교에서 피타고라스 정리 삼각비로 확장,
그리고 이제 자료화 가능성은 표와 그래프에서 이제 경우와 수 확률 통계 파트로 확정이 되는 부분인데, 그럼 저희는 이제 이걸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느냐? 저희도 개념을 쌓아가고 확장하고 연계하는 것들을 강조를 하겠다. 그래서 만든 게 기선제압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기선제압은 이제 뒤에서도 소개시켜드리겠지만 초등 과정을 잘 완성하고 중등 과정을 진입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우리 아이 초등학교는 잘했는데, 최상위도 잘 풀고 잘했는데 중등 과정 들어가면서 아이들이 제일 처음에 무너지는 게 정수와 유리수 계산이고요. 왜 마이너스를 곱했는데 플러스가 되는지를 사실은 설명을 잘 안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이보겠습니다. 역수 개념 잠깐 얘기하셨지만 그러니까 분모 분자를 왜 뒤집어서 계산을 해야 되는지, 역수가 뭔지, 절대값이 뭔지 이런 개념에 대한 정확한 용어들이 없이 그냥 문제를 많이 푸는 수업을 하게 되다 보니까 문제풀이 양이 이제 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숫자가 조금 바뀌면 이제 어려워지고 거듭 제곱 나오고 가로 나오고 이러면서 점점 어려워지면서 다시 한번 좌절하게 되는 게 방정식의 활용입니다. 방정식까지는 어떻게 했는데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소금물을 섞을 때 철수가 0이보다 먼저 출발할 때, 그러면 애들이 맨날 물어보거든. 왜 섞어요? 선생님 이거 안 섞으면 안 돼요? 하고 섞어서 그냥 하면 안 돼요. 이런 거 내지는, 그리고 문제를 잘못 풀었을 때 뭐 X의 계수를 잘못 보고 풀어. 얼마 전에 어떤 친구가 화를 내더라고요, 저한테. 얘는 왜 자꾸 문제를 잘못 보고 푸느냐. 그래서 너 같지 않아? 라고 했더니 그러니까 갑자기 반성이 되네요. 제가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잘못 보고 풀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아이들이 조금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생기죠. 그러면서 이제 나는 수학을 못하는 것 같아. 수학이 어려워. 그리고 이제 겨우겨우 개념과 유형을 하고 좀 어려운 블랙라벨이나 최상위에서 이제 좀 고등 모의고사형의 문제를 접하다 보면 엄마 난 수학이랑 안 맞는 것 같아. 수학은 내 길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만든 교재가 바로 기선제압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선제압 첫 1기 아이들을 수업을 해서 기선제압을 마무리했고요. 그 이후의 단계가 저희가 이제 기선제압을 한 친구들이 중등 과정을 어떻게 이제 2학년 과정부터 잘 시작할까에 고민을 했는데, 저는 센으로 합니다. 센으로 이제 고민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원장님이랑도 상의를 하고 부원장님이랑도 상의를 했는데, 제 센으로 결정한 이유가 개념서만 봤을 때는 유형 풀이가 부족해요. 근데 개념서를 보고 유형까지 보기에는 사실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리고 개념을 아무리 꼼꼼하게 본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사실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를 했다라는 건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 건데, 기울기를 배웠어요. 근데 문제에서 기울기의 개념을 못 찾아내고 문제 적용을 못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센으로 우선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 유형마다 그 개념을 계속 반복해서 아이들이 익히게끔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개념을 용어만 아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어떻게 적용을 하고 그걸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거기에 조금 집중해서 수업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센 B를 다 푼 다음에 다시 센 C를 풀어요. 이렇게 해서 풀었을 때 장점이 뭐냐면, 우선은 센 B를 한 번 다 했기 때문에 아이들 스스로 나는 2학년 1학기 과정을 완성했어. 그래서 나는 조금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어 라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방정식과 함수를 다 하고 난 이후에 이제 방정식 함수를 풀 때는 조금 이제 다른 풀이 방법들을 설명했을 때 아이들이 이해가 빠릅니다. 방정식도 함수로 설명할 수 있고 함수 방정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센 C하고 최상위로 이제 심화를 한 번 더 풀고요. 지금 저희 아이들은 A급 하고 있습니다. A급 스텝 A만 지금 하고 있는데, 수업 시간에 풀이를 할 시간을 제가 최대한 충분히 주고요. 고민을 해봐. 그렇게 하고 제가 설명해주고 그러니까 수업책에서 다 필기를 하고요. 그 필기한 내용을 수업책을 놓고 과제책을 집으로 가져가서 과제책에 다시 숙제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한 20문제 정도를 수업 시간에 풀면 한 15문제는 스스로 잘 풀고요. 한 3문제 정도는 이상한 풀이로 풀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2문제는 설명을 들었지만 모르겠다고 별표를 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제가 다시 첨삭을 해서 진행을 하고 나면, 이렇게 해서 스텝 A까지 마무리를 한 친구들은 이제 그 목표에 따라서 프리-K음을 시작하던가 고등과정을 시작하던가 그런 프로그램으로 연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선제압은 초등과정을 완성하고 중등과정에 가장 완벽하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가장 효과적인, 효율적인 시작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중등 개념과 센 B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념을 잘 다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유형번 문제풀이를 통해서 개념을 완성한다는 건 결국은 문제를 잘 풀기 위한 거니까 그걸 완성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아이들 실제 수업했던 교재인데요. 저도 다 워크북으로 제공을 하거든요. 이 워크북으로 제공하는 이유는 저는 단 하나입니다.
셀은 좋은 문제집이지만 단점이 위에 있는 유형과 대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걸 보고 숫자만 바꿔서 풀어요. 그래서 사실은 보지 말라고 하고 싶은데 그 보지 말라가 안 돼서 저는 아예 유형명을 다 빼고요. 그냥 대표 유형과 난이도 상 유형만 제가 수업 시간에 아이들에게 풀 시간을 조금 주고 다 풀이하고 나머지 문제들은 아이들이 풀 수 있게끔. 그래서 아이들 스스로 이게 비슷비슷한 유형이구나는 알지만 유형에 대한 설명은 없이 그 유형에 대한 설명을 제가 수업 시간에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이거는 이제 테스트인데요. 테스트를 제가 개별 첨삭을 다 하는 수업이 있고 그냥 풀이를 제공하는 수업이 있는데 이 수업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아이들 심화 문제를 풀다 보니까 제가 개별 첨삭을 해서 풀이 과정이 정확한 풀이 같은 경우는 이제 도장을 찍어주고 풀이 과정이 조금 미흡하거나 좀 그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풀 수 있도록 정리를 해서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사실 이제 답지를 제공하는 방법도 고민을 해봤었는데 아이들이 답지를 잘 안 보기도 하고 또 수업 시간에 했던 풀이와 좀 다른 풀이들이 있는 경우들도 있어서 제가 다 손글씨로 다 이렇게 풀이를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요거만 이제 아예 이렇게 복사를 해서 프린트를 해서 들고 다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중요한 유형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중등 센시랑 최상위 수학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한번 배웠던 개념을 다시 전체적으로 아우르면서 문제나 유형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심화 유형의 완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중등 A급 수학은 여전히 사실은 심화서의 표본이죠. 그래서 A급 수학의 A 스텝을 가지고 심화 과정을 완성하면서 이제 개념을 확장하고 고등 과정을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A급 수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초반에 잠깐 후회를 했었거든요. 괜히 과제 책을 받아서 제가 채점을 하겠다라고 했다. 근데 다 채점을 해서 첨삭을 해주고 풀이 과정이 좀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풀이를 해야 된다. 그리고 뭐 합동의 삼각형을 안 찾았으면 합동의 삼각형을 찾아라. 이렇게 코멘트를 다 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념 상상 SM의 중등 프로그램은 결국은 반복과 심화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한 번을 하더라도 기본부터 심화까지를 한 큐에 쭉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완성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름방학 특강은 저는 그냥 몰입을 통한 실력의 완성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총 3개의 강좌를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오늘 뭐 시간표나 이런 걸 자세하게 설명드리기에는 워낙 또 많은 선생님들 준비하신 내용이 있어서 저는 중등 3-1 기본 응용 과정을 준비를 했습니다. 3-1을 약간 선행 느낌으로 좀 나가고 싶거나 아니면 지금 2학년 심화를 하고 있는데 3학년 1학기 시작하기 전에 3학년 1학기 사실 또 2학년 거랑 결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1, 2학년은 조금 내용의 흐름이 비슷한데 3학년은 고등과정과 연계되는 내용이 많아서 조금 개념을 그래도 방학 동안에 좀 짧은 기간이지만 제대로 보고 싶다 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개념 원리로 수업을 할 거고요. 총 12회로 사실은 조금 여유롭게 해차를 잡았어요. 이 여유롭게 해차를 잡은 부분이 유형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면 더 연습을 시키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 아이가 요 단원이 좀 부족하다. 인수분해가 부족하다. 이차함수가 부족하다. 그럼 저는 개별적으로 클리닉을 부릅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근데 항상 제가 어머님께 개별 클리닉을 조금 하게 시간을 잡아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머님이 안 그래도 선생님께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고 나니까 도움이 많이 됐대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3학년 1학기 과정을 좀 방학 동안에 꼼꼼하게 볼 수 있는 수업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혹시 지금 2학년 자녀, 중학교 2학년 자녀가 있으신 어머님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2학년 2학기 내신이 어렵습니다. 이게 내신 학교에 따른 내신의 난도 차이도 물론 있지만 그냥 과정 자체가 어려운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 기하 파트만 시간이 좀 짧아서 전체를 다 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기하 파트만 조금 집중해서 심화 유형이랑 그 다음에 내신 기출 유형들 조금 다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개별 맞춤 수업은 초등 어머님들 좋아하실 것 같은데 9시부터 12시 월화수목금입니다. 네. 집에서 늦잠 자는 꼴을 나는 도저히 못 보겠다. 그럼 그냥 학원을 월화수목금 다 보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개별 맞춤 수업은 아이에게 필요한 과정으로 제가 준비를 해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조금 선선행을 개별로 좀 나가고 싶다. 우리 아이는 속도가 좀 느려서 단체로 하는 것도 안 맞고 또는 우리 아이는 속도가 빨라서 빨리빨리 하고 싶다 하시는 어머님들 개별 맞춤 보내시면 되고요. 또는 우리 아이가 중등 3학년 1학기를 했는데 또는 중등 2학년 1학기를 했는데 심화를 하고 싶은데 판서 수업으로 하니 아이가 아는 문제도 설명을 듣고 정작 모르는 문제 설명을 못 듣는 경우도 있으니 나는 좀 모르는 것만 엑기스를 딱딱 뽑아서 질문을 하고 해결하고 싶다 하는 어머님도 보내셔도 됩니다. 제가 설명에 들어오기 직전에 문자를 하나 받아 아직 답을 못 드렸는데
지난 겨울 방학에 저랑 개별 맞춤 수업 했던 친구가 이번에 또 개별 맞춤 수업 하고 싶다고 연락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개별 맞춤 수업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에 사실은 가장 이제 스탑하기 쉬운 수업이기도 하잖아요. 잠깐 쉬었다 갈게요라고 하시다가도 또 연락 주셔서 이 부분이 부족한데 조금 해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많고 방학 특강하고 정규반으로 유입이 되는 친구들도 저도 꽤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또 어떻게 수업을 계속 진행하면 좋을지 어떤 수업이 저희 학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잘 상담을 드리고 자주 어머님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시간표는 제가 방학 특강 프로그램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정규 프로그램은 월금의 A급, 아까 말씀드렸던 기선제압 A급 연결해서 하는 수업이 있고요. 그리고 화요일이랑 목요일에 정규 수업이 또 깔려 있습니다. 토요일에 저희 이제 원장님의 기하 수업을 백업하기 위한 기하 문풀 수업도 제가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수업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진쌤 들어오실 준비하시고 일단은 저희 뭐 설명 잘 들으셨죠? 그 중간에 저희가 요 상담지가 있잖아요. 이 상담지 뒷면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방학 특강 원하시는 거 체크해 주시는 칸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상담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약간 저희가 나가실 때 상담 내용이 크게 없으셔도 간단하게 기록이라도 남겨주시고 내시면 저희가 오늘 오신 분들 또 체크해 놓고 하는데도 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강 같은 거 신청하는 분들한테 우선권도 드리려고 한 거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라도 기록해서 그리고 특강은 듣겠다고 신청하셔도 결제를 하는 건 아니시잖아요. 그건 나중에 판단하시더라도 체크하셔 놓고 전화 받고 그때 나중에 그때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류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저희 학원에서 가장 많은 또 상담실에서나 이렇게 가장 많은 신뢰를 또 갖고 있는 선생님이에요. 뭐냐면 뭘 부탁하고 어떤 수업을 해도 항상 책임감 있게 아이들을 잘 이끌어 주시는 부분 때문에 많은 신뢰를 갖고 학부모님들과 아이들 학원에서는 많은 신뢰를 갖고 있는 선생님이어서 그런 부분도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합류하시는 저희 이화진 선생님, 네, 소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진이고요. 이건 따로 꽂아야 될까요? 그냥 들고 하셔도 돼요. 네, 저 노란색 찾아주시면 되고요. 네, 저는 다음 주부터 이제 정식으로 이제 출근하고 수업 개설되는 상황이라서 오늘은 따로 PPT를 이제 자세하게 많이 준비를 하지 못했고 다음 주에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중등 초등 설명회 다시 진행할 때 그때 좀 자세히 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대치 CMS에 조금 오래 있었습니다. CMS가 엄청 애들 빡세게 관리하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관리는 이때쯤부터 이제 제가 좀 애들을 좀 잡아나가고 풀이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신경 쓰게 된 계기가 이제 아마 CMS 관리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역에서 이제 목동도 가보고 이제 이러면서 다녀왔는데 역시 대치만큼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동네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목동도 다녀와보고 했는데 그래도 지금 다시 대치동에서 애들이랑 공부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최근에 이제 반포에서 근무하면서 아이들 이제 현황 확인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가장 특징적인 거는 아이들하고의 유대감인 것 같아요. 제가 워낙에 아이들하고 재밌게 수업하고 밝게 수업하고 풀이 과정 자세히 쓰는 거 깐깐하고 이제 고집스럽게 보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이제 엄마한테 하지 못하는 얘기나 학교에서 생기는 친구들과의 교우 관계 이런 사소한 문제들도 저랑 같이 상의하면서 아이들과 이제 교우 관계가 쌓이면서 아이들이 좀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저희 시간표 중에 제가 한번 설명을 저희를 봤는데 프리KMO 과정 이제 PPT가 이제 나와 있었는데 보시면 맨 아래쪽에 프리KMO 과정을 가기 전에 위에 있는 S 과정과 M 과정이 아마 저희 메인 포지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저학년 친구들이 왔을 때 저를 먼저 만나보게 될 것 같고요. 어린 친구들 학습 습관을 잡아주는 것이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 공부를 시작하고 학원 생활을 아직 제대로 해보지 못하거나 이제 아이들이 좀 제대로 좀 엉덩이 힘을 기르는 시기가 됐을 때 저랑 같이 공부를 시작했을 때 아이들에게 큰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머님들과는 저는 제 개인 번호로 자주 소통을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귀찮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아이에 대해서 언제든지 상의 주셔도 되고요. 지금 현재는 개설되는 수업이 지금 초등학교 4학년 1, 2학기랑 중학교 1, 2학기로 간단하게 이제 좀 러프하게 잡아둔 상황인데
이후에 여름방학 특강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월수금만 깔아져 있잖아요. 화목 같은 경우에는 좀 어머님들의 의견을 듣고 오픈마인드로 열어두고 일단은 시간표를 지금 확정짓지 않았기 때문에 원하시는 수업 있을 때 좀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그런 것도 특별하게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수업 개설 예정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특별하게 오늘은 크게 많이 준비한 게 없어서 선생님들 오늘 설명에 많이 길게 준비를 해주셨는데 저는 오늘 어머님들한테 눈도장만 찍고 오늘은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저 이렇게 많이 선생님이 얘기 나눠보고서 지금은 아마 좀 전달이 덜 됐을 수도 있는데 에너지가 엄청 느껴지더라고요. 아, 이분, 그러니까 실제 에너지도 느껴지고 아이들과 호흡이 되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이제 확인하면서 이제 같이 오게 됐는데 아마 실제 맡겨보면 관리랑 뭐랑 소통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이끄는 데는 어쨌든 약간의 재미도 파워도 있어야 되면서 그런 또 관리력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게 전체적으로 딱 균형이 되게 좋으신 선생님으로 좀 보입니다. 한번 어머니들도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자세한 간담회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이어집니다. 자, 그다음 이제 저희 이상민 쌤 이거 저 아니고 이름이 비슷해서 네. 아이들이 막 이름 헷갈려서 나 다음에는 이승민도 뽑을 거고 이선민도 뽑을 거고 다 뽑을 거야 막 이름 비슷해서 이제 하는데 저랑 이름이 비슷한 이상민 선생님이시고 일단 아이들과 호흡이 되게 좋으세요. 약간 점잖게도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한테 하나하나 그 약간 카리스마 있게 이끌어가는 그런 부분이 되게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이제 맞춤 수업도 하고 고등 쪽 수업을 위주로 많이 이제 하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 설명 또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개념상성 SM관에서 고등과정 위주로 수업하고 있는 이상민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들어가기 전에 제가 보통 설명회를 진행하면 초등, 중등, 고등 순서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고등 과정을 딱 이제 하고 올라오는 순간 대부분 학부모들의 표정이 비슷합니다. 이제 약간 피로에 쩔어 있고 이제 약간 고개는 들고 계신데 동공에 좀 초점이 없어지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좀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 과정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릴 건데 사실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중등과 고등은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직접 시켜보시는 분들도 많아서 더욱 체감이 되실 건데 중등까지는 뭔가 이렇게 끌면 될 것 같은데 고등을 막상 시켜보니 얘 이것도 몰랐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들도 많을 거고 고등 과정은 정말 좀 차원이 다른 걸 체감을 하셨을 거예요. 실제로 이제 문제를 살펴보면 중학교 3학년 2차 방정식과 고등학교 1학년 2차 방정식이라는 단원이 둘 다 존재를 하죠. 근데 풀이 과정을 봤을 때도 이렇게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제 왼쪽 거는 사실 그냥 뭔가 학생들 풀이 과정을 봐도 그냥 뭐 한두 줄이면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머릿속으로 물어보면 또 알기는 알아요. 근데 그렇게 좀 풀이 과정을 쓰는 걸 귀찮아하고 잘 모르는 학생들은 여기서 이제 무너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긴 풀이 과정 중에 논리성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고등 과정은 좀 더 착실하게 다지고 가는 게 중요하다가 제 지론이고요. 그럼 고등 과정에 뭘 물어보는지를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이것도 한번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논리적으로 본인이 알고 있는 개념을 설명할 정도인가. 두 번째로 풀리지 않더라도 혼자 이제 고민을 조금 1분이라도 해보는가. 그냥 무작정 냅다 풀이 쓴 애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 애들 보면 저도 막 등짝을 이렇게 딱 때려주고 싶긴 한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고민을 해야 돼요. 그리고 고민을 하더라도 본인이 쓴 풀이 과정을 보고 다시 올라갈 줄 알아야 되거든요. 나 제대로 풀었나? 학생들 정말 수업하면서 신기한 게 저는 안 그랬는데 한 번 풀고 쌤 저 이거 틀렸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풀어봐 이렇게 하는데 본인이 쓴 걸 못 알아봐서 다시 그냥 들고 오거든요. 그건 되게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수학을 푸는 사람이 본인이 풀이를 이쁘게 쓰고 다시 올라갈 줄 아는 게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논리적으로 개념을 설명할 수 있으려면 확실하게 개념이 잡혀 있어야겠죠. 여기서 확실한 개념이라고 하는 건 제가 학생들한테 늘 강조하는 게 있는데 어줍지 않게 막 책에 있는 용어 쓰지 말고 친구가 물어봤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이제 물어보거든요. 그럴 때 조금 더 확실하게 아이들이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걸 확인했고요. 이제 사고하는 건 당연히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요 체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습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풀이 과정이 더러운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논리적으로 약간 약한 부분을 보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좀 수업을 진행하면서 고등 과정에선 필요한 게 한 요 정도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분들이 혹시 잘하고 계시는지를 좀 점검하고 싶으시다면 이런 거를 한번 기준으로 삼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저희 이제 SM 관에서 고등 과정을 어떻게 할 건지 설명할 건데 저는 무엇보다도 학생이 직접 해야 하는 시기가 고등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냥 이제 정말 시켜서가 아니라
숙제 여기서 여기까지 해와 그냥 해오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하더라도 그냥 베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생각을 하고 왜 이렇게 풀리는 게 좀 더 적극적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고 싶습니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좀 더 옳은 방향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실제로 그러면 이제 그게 잘 바뀌었는지를 조금 전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이 좋았던 부분을 제가 다 서베이를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굳이 이게 귀찮음을 감수하면서 한 번 더 설문에 응하시는 게 전 더 정말 농축된 후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좋았던 부분을 하면 제가 설명을 잘 했다고 하네요. 아무튼 설명이 잘 했고 그 다음에 수업 후에도 아이에게 부족한 부분을 따로 챙겨주시기도 했다. 그 다음에 아이의 부족한 부분, 여기도 부족한 부분이 조금 반복되는 걸 알 수 있고 모자라는 부분은 세심하게 봐줬고 관리, 관심, 그 동기부여 그 다음에 잘하고 싶어하는 의욕이 보였다. 이렇게 좀 평가를 내려주셨고요. 이제 저는 중요한 게 아이의 변화겠죠. 아이가 어떻게 바뀌었는가인데 원래 이제 공수 잘 몰랐는데 이해도가 당연히 좋아졌을 거고 계산 실수 나아졌을 거고 공수 알게 됐을 건데 저는 여기서부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공부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등 과정은 본인이 해야 되거든요. 본인이 정말 우러나와서 아 나 이거 해야겠다. 아니면 하니까 이해되네. 이런 에너지가 좀 전달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어려워도 해보려는 자세와 흥미가 형성되었고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 이런 식으로 아유 되게 웃겼는데 학원 가기 싫다고 징징대지 않고 잘 간다 이거 되게 좀 웃겨가지고 이게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를 믿고 따른다는 것도 전 되게 뿌듯했고 책임감도 느끼는 순간이었죠. 그래서 저희 SM관 고등 커리큘럼은 기본적으로 수학의 정석 베이스로 진행을 하고요. 지금 요거를 전달드리기는 아마 머리에 들어가지도 않을 거예요. 너무 많은 정보를 넣다 보니까 그냥 여기서는 공수 3단계로 나눠서 잘 진행을 하고 대수, 미적까지 쭉 이어지는구나 정도로만 가볍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 어쨌든 유인물에 있을 거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는 3단계로 나눈 이유가 중요한데 좀 이유부터 설명을 해드리면 아마 정석 많이 풀어들 보셨을 건데 기본 정석 딱 피면 약간 헉합니다. 아이들도 못 풀어요 잘. 그래서 그 허들을 낮춰주고자 기본 정석에 있는 개념 위주로만 끌어와서요. 예제 유제를 하고 RPM으로 조금 몸풀 트레이닝을 조금 시켜줍니다. 그 정도 했을 때 2단계로 기본 정석 연습 문제가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연습 문제랑 실력 정석 이렇게 다시 2단계로 한 다음에 마지막에 3단계의 실력 정석 연습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정석과 실력 정석을 적절하게 3단계로 잘 분리시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통수학 1 단계별 학습을 조금 빠르게 또 다시 설명드리면 기초를 스텝 1에서 다지고 스텝 2에서는 이제 실력을 조금 쌓게 되겠죠. 그래서 2단계가 이제 지나고 나면 3단계로 넘어갈 건데 이때는 좀 더 심화 위주로 실력 정석과 심화 교재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달성 가능한 목표로 이렇게 짜라랑 올라가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좀 더 허들을 낮췄다 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로 아이들이 잘 푸나? 이게 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초등학교 6학년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학생인데 실력 정석 푼 건데 어쨌든 얘가 초6인데 풀이 과정이 미흡하지만 그래도 왜냐면 이게 일단 감안해 주셔야 되는 게 제가 좀 날것의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자 테스트 용지로 가져왔어요. 애들 참고로 시간에 쫓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얘는.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고 어쨌든 뭐 잘하고 있죠.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한다. 제가 이런 거 안 적으면 다 틀린다고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했고 이런 것도 어쨌든 잘 풀어내고 이거 만만하게 볼 문제는 아니에요. 실력 정석 문제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6학년이 되게 잘하고 있고 이제 한 학년 더 내려가서 초등학교 5학년인데 얘는 실력 정석을 이렇게 더 잘 풀어내죠. 그래서 막 이렇게 저는 궁금한 게 아니, 초등학교 5학년인데 이런 말을 쓰는 것도 좀 신기하긴 해요. fx는 3차식이므로 gx도 3차식 막 이런 말도 쓰고 이게 본인이 이해하는 것도 신기하고 그래서 저는 이 학생이 저는 좀 인상 깊는 게 뭐냐면 저랑 겨울방학 때 처음 만났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 시험 계속 걸리던 애였어요. 그래서 계속 걸리던 애였고 근데 그래서 지금 그 같이 저랑 오던 다른 학생이 말해요. 얘는 성적이 되게 낮았던데 왜 이렇게 갑자기 잘해지냐. 얘가 이제 독하게 마음을 푸는 거 하니까 뭔가 같이 저랑 좀 잘 맞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어머니께 여쭤보니까 실제로 집에서 엄청 물어본대요. 뭐 고모한테도 물어보고 뭐 이렇게 한대요 본인이. 저는 고등과정 하는데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전 되게 인상 깊게 봐가지고 실제로 풀이 과정은 이제 실력 정석을 이제 무난하게 잘 풀어냅니다.
중학교 2학년도 당연히 존재하는데 중학교 2학년은 어쨌든 약간 악필해서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어찌됐건 시험에 이 정도 푸는 거면 저는 준수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학생은 수업 시간 이해도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되게 리액션도 좋고 그래서 얘는 하는 것 대비 되게 성적이 좋게 나오는 편이라서 뭔가 끌고 가면 저 만들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이걸 준비한 이유는 어쨌든 어머니들께 조금 더 아이들이 잘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좀 공유드리고자 한 거고요. 이건 여자아이인데 어쨌든 열심히 얘도 풀고 있죠. 얘는 공수2입니다. 기본 정석인데 이렇게 그림 그려가지고 중점 잡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건 시스템인데 이거는 사실 너무 반복적인 얘기다 보니까 조금 후루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습관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녕 고등과정을 푸는 아이의 노트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교정 전에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문제 샵 해가지고 적어도 내가 봤을 때 문제랑 풀이 과정은 봐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했을 때 아이들이 끄덕끄덕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교정을 조금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영상 보강은 진행이 되고 실제로 영상 보강으로 조금 부족한 경우에는 학부모님들께 연락해가지고 오프라인으로 미팅이 아니고 수업을 잡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업을 잡아서 학생들이 조금 더 오프라인으로 유도해서 좀 더 끌고 갈 수 있게 노력을 하는 편이고 세 번째로는 학생 개별 성적표 당연히 나가겠죠. 성적표 나갈 거고 평균 나갈 거니까 얘가 반평균보다 아래다, 위다 이런 것도 다 나올 거니까 조금 더 체크하시기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표 설명드릴 거는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공통수학, 또 개인 팀 수업 이런 것도 진행하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주말반이에요. 공통수학원 주말반을 저도 열게 됐는데 주 1회로 조금 길게 가져가고 싶은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이제 개설을 하였고 어쨌든 다른 현실적으로 학원들이 많다 보니까 주말에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시간을 낼 수 있겠다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1시간 정도는 클리닉 시간이 뒤에 잡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부담을 좀 줄여드리고자 과제도 조금 하고 가라는 게 취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제 앞에서 풀게 하니까 질문도 바로 받아주고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건 방학 특강인데요. 이번 여름 방학 특강이고 사실 여름보다 겨울이 더 길잖아요. 여름은 더 짧으니까 주 5회로 월화수목금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호흡 속도가 되게 빠를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30분 동안 쉬는 시간 동안 이게 도시락을 싸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간식을 먹고 1시간 반 동안 제가 클리닉 봐줄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들도 아이들한테 숙제 다 끝내고 와. 그때 이제 조금 압력도 주시고 저랑 하면 그날 숙제를 끝낼 수 있겠죠. 그래서 호흡이 조금 빠르니까 조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제가 이거 학생들이 진짜 후기를 한번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약간 상처를 많이 받는 스타일이긴 한데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나? 해서 실제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공수 1 과정 남학생인데 모르는 게 있으면 정확히 딱 알려주고 개념 설명은 그러니까 이거 가린 이유가 이 녀석이 이 외부에 되게 유명한 강사님을 언급하셔가지고 가렸습니다. 그래서 개념 설명은 누구보다 뛰어납니다. 네. 그래서 공부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졌고 얘도 수업 직후에 그날 배웠던 개념이 머릿속에 박히고 수학을 푸는 빈도가 많아졌다고 해요. 얘도 솔직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뿌듯한 학생이고 뒤에 하고 싶은 말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한다 그래. 사랑하고 이제 공수2 하고 있는 남학생은요. 얘는 이제 선생님이 정말로 착합니다. 잘생기시다. 재밌으시니까 운동을 잘할 것 같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취지를 모르는 학생이죠. 전형적인 취지를 모르는 학생이고 그래도 뭐 수학을 열심히 하게 되었다. 그래도 조금 그래서 했고 뭐 선생님 정말 착하세요. 선생님 MBTI가 F 같아. 이런 거 이래놓고 세로가 선생님 T예요. 이렇게 읽어주세요. 이게 또 장난친 거죠. 또 장난기 많으니까. 그래서 좀 피식했던 기억이 있고 요거 마지막으로 저 내려갈 건데요. 요거는 중학교 3학년 1학기 과정 여자 학생인데 확실히 여자 같죠? 이 길씨가 보면 무작정 질문하면 풀이를 따라 알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신다. 문제만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학의 논리성을 키우게 해주신다. 그 두 번째도 스스로 생각해 문제를 푸는 것에 대해 재미를 느끼게 되었고 결론적으로 수학이 좋아졌다라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저도 기분 되게 좋았습니다. 제가 조금 어쨌든 케어를 많이 했는데 이 학생도 그거를 조금 알고 있구나라는 느끼는 순간이었고 선생님 말 안 듣고 복장 터지는 제자인 저에게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붙잡고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본인도 이게 수학 실력이 답답한가 봐요. 그래서 저도 짠해가지고 더 이렇게 하는 건데
요즘 숙제 퀄리티가 너무 떨어져 정말 죄송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꼭 올해 여름방학에 공통수학 들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 같은 멍청한 이런 거 말 안 써도 되는데 네, 아무튼 이제 그렇게 애들도 되게 좋아하는 것도 확인해서 저는 아이들과 학부모님들과 어쨌든 마무리로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이해를 했을 때 그때 넘어가는 것 같고요. 수업도 모쪼록 조금 길어진 것 같은데 저는 이만 인사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뭐 고등 쪽이니까 앞에 초등 쪽이랑 중등 쪽 선행하는 선생님과 다르게 약간 그런 느낌이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고등 가르치려면 저런 느낌의 선생님한테 배워야지. 왜냐면 초등과 중등은 약간 계속 공부도 재밌어야 되고 선생님이 야 이렇게도 해주는 게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고등부터는 그게 아니고 좀 진지하면서 계속 이제 아이를 변화하는 그런 무게가 필요한데 이상민 쌤이 좀 그런 부분에 되게 강하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아이들과도 절대 기싸움에서도 밀리지 않거든요. 약간 순해 보이는데 그 딱 그 선이 있어요. 약간 그 선비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잘 물러서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이를 되게 잘 끌고 가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거의 끝에 끝쪽 부분인데 제가 일단 아까 뭐 시작할 때 인사드렸죠. 저는 이제 이성민 원장이고 기아 간단하게 프로그램이랑 뭐 사실 방학 특강 어쩌면 뭐 많은 부분이 이제 어머니들이 이제 방학 특강 때문에도 오신 분들도 있을 건데 일단은 방학 특강만을 설명하기 전에 이 방학 특강이 전체적인 저의 기아 프로그램 중에서 요 어느 부분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아 그럼 내가 이거 특강 듣고 그 다음에 요걸 해야 되는구나 이 특강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서 간단하게 이 기아 흐름 얘기하고서 그 다음 방학 특강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짧게 전체 프로그램 얘기하고 질문도 좀 있으면 받고 그 정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뭐 키워드로 집념이란 단어 비슷한 단어로 이제 집요함이라는 것도 사실 비슷한 단어인 듯 하더라고요. 근데 집요함은 때로는 부정적인 의미로도 사용이 되는데 집념은 조금 더 긍정적인 의미로도 사용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금의 뭐 저를 있게끔 한 단어는 거의 요거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그런 마음, 그런 것들로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이걸 바꾸지? 그런 부분들이 항상 그 고민하면서 이제 그 수업을 또 짜고 아이들 관리하고 이렇게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저는 뭐 많은 부분들의 아이들이 학습에 임할 때 태도도 좀 좋았으면 좋겠고 뭐 그 가끔 오면 막 벽에 기대고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혹시 이 교실 보시면 낙서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긴장감 있게 수업을 해요. 아이들 혹시 다른 데 가보시면 뭐 폭파 버튼 막 그런 거 엄청 많아요. 그리고 저는 아이들이 벽에 머리 기대거나 하는 것도 일부러 못하게 합니다. 뭐냐면 몸이 편안하면 실제 머리가 잘 안 굴러가거든요. 막 그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았더니 눕고 싶고 누웠더니 잠이 온다 하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몸이 편안해지면 오히려 몸이 휴식 모드로 간다고 해요. 그래서 약간의 이제 몸을 약간 바른 자세와 그런 필기에 유리할 수 있게끔 계속 자세도 유지하고 짐도 되게 정리를 잘 하게 해요. 뭐냐면 애들 막 가방에 책 올리고 그 위에 필통 무슨 이렇게 성사듯이 쌓아놓은 친구들은 툭 치면 막 떨어지고 그 줍느냐고 한 세월 보냅니다. 그래서 그런 거 못하게끔 정돈도 많이 깔끔하게 시키고 수업에 집중할 수 있게끔 해요. 그래서 저는 많은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좀 학습에 적용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은 저도 이제 헬스장에서 이제 뭐 저 PT도 받아보고 했지만 저도 이제 원장이다 보니까 트레이너들 보면 다 이게 급이 나눠지더라고요. 아, 이 사람은 한 요 정도 단계 되는 급이구나. 이 사람은 어떻구나. 어떤 트레이너는 딱 일주일에 한번 내가 갔을 때만 어떤 조언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좀 적극적인 사람은 평상시에도 먹는 거 사진 다 찍어서 보내세요. 막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먹을 때마다 아, 그거 뭐 햄버거 빵 하나 떼고 드셔라. 뭐 이런 이해되시죠? 탄수화물 하나만 줄이자. 그런 식의 조언에서 삶 자체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트레이너들도 있습니다. 저는 수학 선생님이라는 거는 사실 이런 모든 게 포함된다고 봅니다. 전 선생님들한테 무슨 얘기하냐면 지각하는 것도 선생님의, 지각 안 하게 하는 것도 선생님의 역할이고 수업에 오게 하는 거, 숙제를 해오게 하는 것도 선생님의 역할이다. 그걸 바꿀 수 있어야 진짜 선생님이지 아이들이 숙제를 해와서 앉아만 있으면 가르칠 수 있다. 이건 아니다. 그런 전체적인 마인드 자체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바꾸려고 하고 있다. 제 뭐 기아 학습의 목표는 저한테 이제 뭐 기아를 배웠을 때는 기아 전체적인 뭐 정의와 성질 공식들을 잘 알고 있고요. 뭐 좋은 말들 많이 나올 거예요. 주요 문제들 풀 수 있고 킬러 문제들도 익혔고 서술 가능하게끔 익히고 그 다음에 스스로 문제를 읽고 분석해서 막 전략을 세울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과제를 올바르게 풀었는지 정말 그 담당 선생님한테 정말 확인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연계되는 심화 이론 또는 경시 이론들까지 공부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제 수업의 목표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과정들이 각각에 다 녹아 있습니다.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제가 이제 블로그에도 올려놨는데 되게 짧은데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는지 살짝 느낌 그래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길이가 같다,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다, 두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 길이가 같다. 자,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각형과 또 PM 더하기 PN은 5'AB를 외심은 3변에 수직이 등분선의 교점, 외심은 위아래 몇 배? 2배. 직각 삼각형의 뒷변의 중점은 자, 아인스크림 접점 PQ는 PR 각축 PO는 그 다음에 PO는 QR은 수직이 등분, 내심은 3, 내각의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라고도 맞게 해줄 건데 내각이라고 쓰는 게 정확한 거긴 합니다. 내각, 안쪽각. BIC는 90도 더하기 2분의 4개. 넓이 구하는 공식은 S는 RL. 이해되죠? 자, 이 각은 얼마여야 하죠? 아직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 큰 각은 계산해보면 얼마죠? 이 큰 각은 4알파가 되는 게 맞아, 안 맞죠? 이 각은 얼마여야 하죠? 그럼 밑에도 얼마여야 하죠? 그럼 이 선은 각이 2등분 선이어야 하는 거네. 근데 얘도 각이 2등분 선이네. 그럼 이 점은 결론적으로 뭐가 돼? 내심이죠, 내심. 거꾸로 이 점이 내심인 것만 증명하면 이 큰 각이 4알파니까 2알파 돼야 안 돼? 내심인 것만 증명하면 돼. 자,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수선 내렸죠, 이등변 삼각형. 수선 내렸으면 좌우 수직이 등분 때문에 베타원 베타표 같아, 안 같아? 끝났습니다. 자, 일단 네, 어떻게 집중해서 잘 일단은 저 어머니들이 지금 약간 그래도 리액션이 전체적으로 좋으신 편인데 전 그렇더라고요. 뭐냐면 어머니들과 아이 모습이 생각보다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지금 이런 적극적인 이런 모습들이나 그런 거는 아이들한테도 사실 영향을 주고 이제 어머니들도 여기 와서 가끔 약간 이게 실제 뭐냐면 초등학부모님들은 하고 막 대답도 하고 그래요. 중등 쪽 학부모 성명이 하죠. 다들 그러니까 말하는 저도 막 너무 힘들어요. 뭐 이렇게 진짜 무슨 재밌는 약간 포인트를 잡아주셔도 밟지도 않고 웃지도 않으시거든요. 실제 학생도 저렇게 똑같은 모습들을 갖게 됩니다. 어머니들이 이런 리액션이 어느 정도 있는 건 아이들의 현재 모습을 좀 보여주고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친구들이 방학 때 어느 수업 듣든 되게 좀 분위기를 좋게 만들 수 있겠구나 생각되고, 제가 이 영상에서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제가 아이들과 호흡이 좀 좋아요. 애들한테 탁 던졌을 때 아이들과 주고받는 호흡도 좋고 제가 이제 스피드도 어느 정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치도 좀 있어서 아이들이 무슨 말 했을 때 재치 있게 받아치는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앞에 개념 복습하는 부분이 이제 제가 매번 아이들한테 강조하는 거예요. 자, 종이 꺾어 접었으면 뭐가 나오지 하면 애들이 다 같이 이등변 삼각형과 합동요 대답을 하게 하는 코드를 이미 다 맞춰놔요. 매번 계속 반복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개념의 틀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문제에서 종이를 꺾어 접었네? 그럼 이제 소리가 알아서 사실 내면에서 노래소리처럼 나오는 거죠. 접었으니까 이등변 삼각형 합동이고. 그게 사실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우리의 학습에 영향을 주는 많은 것들은 무의식적으로 툭 치면 나옵니다. 근해 공식 그냥 2분의 마이너스 B 뿔만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걸 막 생각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탁 튀어나와야 되거든요. 그럴 정도의 상황을 만들어 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에서 저런 개념의 틀과 서술 그리고 어떤 증명에 대한 논리성 그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는 그런 트레이닝을 많이 하는 수업을 진행한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기하 이제 3단계 책인데요. 평면기하의 아이디어라는 책인데 이거 보면 블랙 라벨이 2- 있는 문제랑 그림이 똑같네요. 실제 경시 문제다 숫자 딱 대입해가지고 문제 나오는 게 정말 많거든요. 이런 문제량은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누군가가 문제를 막 무슨 주식 주식 소각하듯이 없애는 개념은 없어요. 만들어졌으면 그건 어딘가 존재하는 것이고 누군가 더 만들었으면 만들었지 사라지는 개념은 없어요. 계속해서 이런 실제 어려운 문제량은 늘어납니다. 똑같은 유형이에요. 똑같은 유형이죠. 이런 문제들이 하나하나 쌓이면서 아이들이 되게 힘들게 하는 것이고
정말 수학을 그냥 무조건 엄청나게 잘하고 경시까지 다 한 친구들이라면은 이런 게 좀 더 쉬울 수도 있겠죠. 근데 모두가 다 경시까지는 하진 않더라도 일반적인 커리 속에서 이런 부분에 유리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 목표는 기하 3단계 수준의 이제 학습을 어머니들이 목표로 하시면 되겠다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모든 문제를 다 외울 수는 없죠. 그리고 모든 문제 외워도 끝이 없어요. 새로운 문제가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모든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근본적인 기하 실력을 높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이 목표가 이제 기하 3단계인데, 기하 3단계는 부모님들이 느끼시기 약간 경시적인 경향으로 느껴지실 겁니다. 실제 그 정도 수준을 하는 건 맞는데, 요즘 학교 시험 대비를 해보면 학교 시험 자체가 경시 대비 못지 않아요. 학교 평균이 40점이 나온다는 게 말이 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평균이 40이면 우리 아이도 웬만하면 40인 거잖아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상위권이면 50. 그런데 그런 거를 결국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기하 실력을 좀 갖는 것이 중요하다. 제 이제 전체적인 커리큘럼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기하 1단계는 뭐 이제 방학 특강이랑도 연결되는 포인트죠. 기하 1단계는 중학교 1학년 거 말고 중2, 3을 메인으로 하는 수업입니다. 중학교 2학년과 3학년 내용. 아직 중2나 중3을 제대로 배우질 않았거나 조금 배웠지만 아직 제대로 안 됐다. 그럼 기하 1단계부터 시작하는 게 맞아요. 중1은 압축 총정리하고 중2, 중3이 메인이에요. 중2, 중3. 그러니까 가끔 어머니들이 기하 1단계는 중1 과정인가요? 그게 아니고 기하 전체를 다 다룹니다. 기하 연계성 있게 다 다루는데 중2, 중3을 아직 제대로 안 배웠다. 뭐 조금 배웠지만 아직 좀 처음부터 다시 하고 싶다. 그런 친구들이 기하 1단계고요. 2단계는 1단계를 잘 배웠거나 또는 다른 데서 공부를 했을 수도 있죠. 했는데 기하를 이제 뭔가 심화로 증명할 수 있고 뭐 서술하면서 그 모든 개념의 틀에 뼈대를 잘 잡고 싶다. 그게 기하 2단계입니다. 사실 회차가 좀 길어서 어머니들이 아니 저거 반년 근데 사실 이 과정은 이따 강의 계획 써가지고도 얘기 드릴 건데, 전체적인 개념을 익히고 트레이닝하는 구간과 아이들한테 문풀하면서 그걸 직접 해보게 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좀 합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두 과정을 예전에는 분리시켜 놨었거든요. 근데 이걸 합쳐서 하나의 수업에서 결국 커리를 이끌었을 때 제가 완성을 훨씬 더 수학적으로 시킬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긴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합쳐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하 3단계 이제 그쪽 뒤쪽 과정이 있는데, 요거 최근에 수정돼서 13회, 14회 정도로 커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커리표는 14회 정도로 나와 있을 거예요. 제가 조금 더 이제 압축해서 커리를 진행할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더 이건 조금 더 경시 경향으로 가는 3.5까지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 전체적인 큰 그림 속에서 아이가 뭔가 과정을 거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 아이가 완전 심한 문제까지 잘 해결하는 게 목표라면 기하 3단계인데, 3단계라는 걸 가기 위한 준비 과정은 기하 2단계 수준의 완성도예요. 아까 막 애들 공식 대답하는 거 보셨죠? 그 모든 개념을 자기가 정말 다 알고 증명도 할 수 있고, 주요한 문제들을 서술형으로 유형도 익혔고, 그렇다면 그 준비 단계가 2단계인데 이 2단계를 어떻게 하길래 그 정도 준비하느냐. 2단계는 이제 모든 공식에 대한 트레이닝, 증명 트레이닝, 그리고 보조선이랑 그런 유형들도 다 잡아주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아까 전에 문풀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먼저 풀어볼 수 있는 기회를 줘요. 너가 먼저 이제 분석해봐. 그 다음에 시간 주고, 그 다음에 제가 올바르게 채점해주고, 설명해주고. 자,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볼게요. 각각 이제 문제집이요. 기본 3권에다가 문풀 교재 2권까지 이렇게 있어요. 사실 이게 예전에 기하 2단계 16회 과정 할 땐 이렇게만 했었고, 문풀 과정을 추가했는데 아마 들어보시면 사실 문풀이 메인입니다. 이게 제가 제일 힘든 과정이에요. 가장 힘든 과정인데 왜 그러냐면, 자, 이 전체적인 커리큘럼은 강의 계획서 또 나와 있는데 거기 약간 색깔이 초록색 진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요 파트예요. 이게 뭐냐면 이쪽 박스 치지 않은 부분은요, 제가 알려주는 걸 많이 합니다. 얘들아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접근하는 거야, 알려주는 쪽이 많은 거고, 중2를 쭉 했어요. 그러면 이제 너가 한번 문제를 먼저 읽고 분석해봐. 사실 분석도 하면서 이렇게 그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알려주면서 그 개념의 틀 잡아놓고 이제 너가 한번 분석을 해봐 한 다음에 올바르게 했는지 제가 체크해주는 과정이거든요. 그 다음에 중3 진행하고 너가 한번 해봐 이렇게 체크해주는 과정이에요. 이 체크가 제가 힘들다고 했잖아요. 왜 힘드냐면요, 자, 이게 이제 문풀 교재 스타일이에요. 제가 이제 같은 책을 2권을 사용하는데 한 권은 수업 시간에 하고 한 권은 이제 이거 수업책 두고 가요. 과제책을 집에 가져갑니다. 그럼 그날 배운 내용을요,
다 서술형으로 100%다 서술형으로 풀어서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내야 됩니다. 사진 찍어 보내야 되는데 왜냐면 이제 부모님들도 집에서 초등 때부터 이제 과제를 봐주다가 제일 크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중등 과정 때 특히 도형 쪽이 답은 맞아. 근데 기분이 이상해. 이거 근데 아이한테 하나씩 물어보기에도 조금 그렇고 채점을 하면서도 근데 그리고 이런 게 많아요. 실제 어머니들이 저거는 무당벌레로 보이는데 맞죠? 저건 뭐 해로운 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좀 정착을 해야 될 건데 어디 붙었으면 좋겠다. 어디 갔나요? 제가 이제 네 저도 약간 성향상 몰이랑 파리 이후에는 죽이는 걸 좀 싫어하거든요. 약간 좀 두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그 기한은 과제를 했을 때 정말 논리적으로 합동 조건 받는지 서술 그 보조선이 정확히 있는지를 다 체크하지 않으면 그게 가짜거든요. 실제 A급 수학 같은 경우 어머니들이 우리 아이 A급 수학은 좀 잘 풀어요. 뭐 그런 상담하고 시험 보죠. 개판인 경우 정말 많아요. 그리고 잘한다고 하는 아이일수록 생각보다 못합니다. 뭐냐면 잘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머니들 입장이 심지어 이거예요. 우리 아이는 풀이도 연필 얼마 식도 안 쓰고 이 문제를 풀고 되게 빠르게 푼다. 그 아이들 중에 상당수가 감에 의존하는 거거든요. 딱 봐도 얼마처럼 보여서 얼마. 근데 그게 중3 과정 가면 급격히 무너지고요. 왜냐하면 중3은 루트가 들어가요. 하나 더가 학교 그 족보닷컴이나 그런 기출 문제들 있죠. 시험 대비해 보면요. 완전 박살나요.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은 그림을 그렇게 예쁘게 그릴 생각이 없어요. 비율이 안 맞습니다. 그럼 만약에 평상시 비율 맞게 그린 문제를 시험 직전에 숫자를 바꿀 거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비율은 다 깨져요. 그럼 아이들은 평상시 감처럼 유지된 게 아주 박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하면 안 되고 논리성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 거를 잡아내기 위해서 제가 다 잡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과제로 하면 제가 다 채점을 해요. 이거 보조선 틀렸다, 뭐 했다, 답만 맞았다가 다 체크해서 드리면 이제 되는 거고, 요건 이거 시험지 형식들이고, 요거는 가볍게 볼게요. 요거 아이들이 아까 대답했던 거. 야, 종이 꺾어 접어주면 뭐가 돼? 그럼 애들이 이등변 삼각형과 합동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 개념을 틀을 제가 이거 반에서 시험 보면요. 이게 이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는데 100점 만점에 반평균이 한 97 정도 돼요. 이게 97이면 어떤 거냐면 100점, 100점, 100점 한 개 틀리고 100점, 100점 한 개 틀리고 가끔 한두 명이 죽어라 안 해오는 애 한 명 있어요. 걔가 평균 다 깎아먹은 거지 대부분 다 만점입니다. 근데 이제 요렇게 이제 계속 이제 그리고 그런 친구도 재시험 봐서 결국은 다 통과할 수밖에 없게 갑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다음 거.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서술 형식으로 시험 보는 거고요. 이런 거 이제 아이들이 아까 그 문제 사진이랑도 같은 건데 이렇게 서술을 해서 이제 시험을 봐서 올바르게 알고 있는지 체크하는 건 거고, 평상시 이제 과제 자체가 사실 서술형 시험 못지가 않은데 그 부분도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전에 여기 이제 그 문풀 교재 중에서 어려운 거는 이 정도 내용까지 담거든요. 내용이 엄청나죠. 이런 서술까지도 결국 풀어야 됩니다. 참고로 중3 과정 갔을 때 문푸는 애들이 과제에서 많이 틀려요. 너무 이제 길기 때문에. 자, 그러면 숙제로 다 했어요. 사진만 찍어서 보내십니다. 부모님은 판단하지 않아서 사진 찍어서 보내시면 제가 그걸 다 채점하고 그 다음에 채점한 다음에 그 채점한 거랑 틀린 문제만 힌트를 같이 보내거든요. 틀린 문제만. 그러면 근데 틀린 문제 힌트를 선별해서 보낼 수 있다는 건 제가 그 아이의 틀린 문제를 체크해 놨다는 거잖아요. 번호를. 그래서 아이마다 틀린 문제를 다 제가 성적표에 다 기록을 해놓고 과정 끝나면 그동안 이 아이의 약점이다. 왜냐하면 배웠는데도 안 풀린 약점이다 해서 모아서 파일로 또 드려요. 그동안 모았던 거 다 틀렸던 거. 그래서 어떤 친구는 야, 너 이럴 거면 책을 한 권 사야 되겠다. 너무 두껍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하는데 근데 어찌됐건 그렇게 이제 파일로 다 이렇게 해서 드리고 이렇게 채점 하나하나 과정하는 것 자체가 제가 되게 힘들긴 한데 제가 이제 많이 반복했기 때문에 되게 스피드하게도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들이 언제 보내도 너무 빨리 답을 하니까 놀라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뭘 쓰나? 근데 제가 직접 다 하는 거거든요. 이걸 누굴 부탁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선생님들이 이게 왜냐면 합동을 다 하나하나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입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정리할 때가 있는데 제 수업은 이렇게 좀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시각 자료들도 있고 이거 되게 좋아해요. 상상 안 됐던 거. 회전체인데 보면 애들이 이해 잘 되거든요. 그리고 뭐 이런 거 블록들도 이거는 초등 과정에서부터 보여주는데 애들 되게 좋아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기하 3단계는 사실 논리적으로 이건 조금 더 긴 편이긴 한데 요 정도 량을 아이들이 서술해 내거든요. 제가 알려주고 논리 트레이닝 한 다음에 자기 손으로 요 정도 논리를 서술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기하의 논리력을 만들어내는 거고 두 가지가 있어요. 기하를 계속 사용하면서 논리력을 계속 이용한다. 다른 하나는 이런 유형들 중에 숫자가 대입된 형태로 그런 학교 시험에서도 계속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거를 트레이닝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하 3단계에 제 수업을 들은 친구들이 1단계, 2단계, 3단계 다 들을 때 제가 물어보거든요. 뭐가 제일 재밌었어 하면은 처음에 1단계 들으면 1단계가 제일 재밌었다. 왜냐면 1단계는 제가 진짜 재밌게 해주거든요. 재밌는 얘기도 엄청 해줘요. 왜냐면 아까 그 단계별 그 선생님의 그 성향이란 느낌도 있잖아요. 1단계는 애들한테 뭐 약간 뭐 사실 똥 얘기 같은 거 엄청 해주고 애들이 학원 오는 거 자체를 일단 기쁘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2단계에서부터는 그 밝은 느낌은 있지만 증명하거나 그런 트레이닝이 많아지고 3단계는 논리성이 굉장히 강화되거든요. 최종적으로 아이들 다 거친 상태에서는 3단계가 제일 재밌다고요. 자기가 그동안 배웠던 이 논리를 써내려가면서 하는 그게 너무 재밌다고. 그래서 이런 과정을 아이들 좀 변화시키면서 한다. 제 수업 장점은 이미 다 느끼셨을 것 같아요. 대답하게 하고 재밌고 시각적으로 확인시켜주고 트레이닝하고 자세 이런 것들도 다 확인합니다. 소통도 엄청나게 많이 한다. 이제 방학 특강 때문에도 사실 오셨을 건데 방학 특강 부분은 제가 이제 크게 뭐 시간표 나와 있으니까 2개 합니다. 중등 기하 심화랑 기하 1단계 2개 하는데 이 방학 특강은 기하 2단계 수준의 문제와 공식 노트를 압축해서 진행하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공식 노트에 대한 주요 공식, 중등과 약간 심화해서 알아야 될 내용 64개와 꼭 심화 문제로 아이들한테 트레이닝 돼야 될 141개 문제 하거든요. 강의 계획서 보시면 엄청 구체적이에요. 이거는 이제 아이들한테 실제 줄 건 아닙니다.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뭐 시험 보고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잡아줄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끌고 가면 아이들이 자기가 무엇을 어느 순간 공부해야 되는지 명확해지면서 공부합니다. 근데 가끔 시험 중에서 지금까지 배운 거 다야 시험이야 이게 사실 노하우가 없는 거거든요. 시험 범위가 명확히 하고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희망을 가져야 돼요. 그냥 이 범위가 넓으면 포기해버려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가는 수업이다. 기하 2단계 압축인 거고 저는 이제 사실 방특과 주말 수업은 장단점이 있죠. 주말 수업은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하게 해서 체력을 만들어가는 느낌인 거고 방특은 곧 뭐 어떤 아이가 우리 아이의 필요성에 의해서 기하를 몰입해서 쫙 감을 만들어내고 싶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감을 쫙 키웠고 그 이후에 아무것도 계속 안 하면 그 감이 다시 쫙 사라지긴 합니다. 그거는 사실 당연한 거니까 이런 거 해주셔야 돼요. 그 이후 과정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하 1단계는 좀 이따 얘기하시고 기하 1단계는 12번으로 진행을 하는데 원래 13회차 과정인데 여기 보시면 그 강의 계획서에서 중1 과정을 제가 뺀 거예요. 방학이니까 중2, 중3에 좀 회차에도 맞춰서 중2, 중3에 집중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회차로 짰습니다. 이렇게. 월수금 뭐 시간표 다 나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원래 하던 기하 1단계에서 차이는 없다. 자, 이제 시간이 길죠. 한 3분 안에만 빠르게 정리할게요. 잠깐만요. 다른 저쪽 교실이랑 네. 자, 정리하자면요. 저희 이제 커리표가 나와 있는데 지금 대치동을 움직이게 하는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뭐 큰 학원들의 입태도 있지만 많은 건 아직도 KMO라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움직이거든요. KMO가 이제 매년 5월 중순에 있기 때문에 한 6월 정도부터 학원들이 한 번씩 이렇게 뭔가 약간 정리가 됩니다. 저희 학원에서도 이제 프리케모 반이 있기 때문에 요거 아이들 지금 관리 굉장히 많이 받으면서 진행하거든요. 지금은 최상위 쪽을 수업하고 있는데 그 과제를 저한테 다 사진 찍어버려서 기하가 제가 직접 다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중 문제집을 풀든 뭘 하든 그 아이가 정말 올바르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들로 저 에너지를 쏟으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렇게 큰 틀에 3년 커리로 이 프리케모 정도 6월 기준으로 이 프리케모 과정 1년 그리고 그 전에 중등의 1년 그 다음에 초등의 1년 이런 과정으로 진행하고 아까 전에 그런 기선제압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을 조금 더 초등에서 중등으로 넘어가고 확실하게 그거 안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과정도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가볍게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거는 안내 문장 갈 건데 요게 뭐 프리케모 같은 경우는 재연생 간담회도 있고 공수원 시작, 공수2 시작을 위한 이게 추가적인 설명회를 또 진행 예정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혹시 관심 가지신 분들은 사진 한 방씩 찍으셔서 좋을 것 같고요. 뒤에도 하나 더 있어요. 세부 간담회가 또 있거든요. 자,
요거는 네. 자,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뒤쪽에는요. 이게 사실 오늘 설명을 했는데 어머니들이 사실 완벽히 해소됐어. 난 저 선생님 꼭 듣고 싶어라는 게 해소가 됐을 수 있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듣고 막 질문도 좀 하고 싶고 그거 위주로 보고 싶은데 나는 전체적인 오늘 학습에서 어머니들은 여기도 있고 아직 이거의 준비 과정인 분들도 있었을 거고 중등, 고등 다 섞였을 겁니다. 근데 이 각각에 해당되는 무언가를 조금 더 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요때 이 부분은 소수로 진행될 거예요. 간담회 형식이고 뭐 이렇게 몇십 명 그 형식까지는 안 갈 겁니다. 소수일 거니까 와서 편안하게 조금 더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제가 저쪽 강의실로도 가야 돼서 5분 정도 혹시 질문은 받을 수는 있긴 하거든요. 혹시 기아 관련이나 아니면 다른 거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는 사실 이때 와서도 질문하셔도 되지만 밖에 선생님 서 계시면 잡고서 물어보셔도 돼요. 혹시 기아나 관련한 질문 혹시 있으시면 잠깐 한두 개만 받을게요. 있으실까요? 네, 꼭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기아 프리 단계, 기아 1, 2, 3단계가 전체적으로 이제 기아 1, 2, 3단계 쭉 과정들이 있는 거고, 네, 그 프리 과정은요, 제가 그것만 펴놓고 얘기 드릴게요. 원래 전체적인 과정은 요거고요. 요 앞에 기아 프리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거든요. 경계선적으로 여기가 중2입니다. 중2. 대신 중1에 대해서 확인하는 거를 1회차에 할 뿐이에요. 근데 아이가 이제 입태를 봤는데 중1 게 생각보다 잘 안 됐어요. 또는 중1 걸 어디서 아직 안 했는데 이 커리를 타고 싶어. 그게 프리 2단계 시작이에요. 그럼 프리 2단계 그 앞에는 또 뭐냐면 아이가 중1 거를 했는데 했거나 아직 안 했거나 뭐 경계선이 있겠죠. 근데 초등 쪽 기아부터도 뭔가 사실 그게 뭐냐면 이게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초등부터가 시작인데 초등부터가 안 됐기 때문에 중등도 안 되는 게 연결되는 애들이 있어서 얘가 만약에 초등 과정이 어느 정도 끝난 친구인데 중등을 시작하고 싶었는데 초등 과정도 뭔가 기아를 좀 다지고 가야지 그 이후의 걸 따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초등의 기아 총정리가 풀이 1이고요. 중1 과정에 대한 총정리가 풀이 2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중2, 3 위주로가 진행하게 돼요. 중2, 3. 됐나요?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그러면 마무리는 하고 또 이제 아마 그 개별로 궁금하신 것들은 또 따로 이렇게 물어보시고 공식적인 설명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